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한번 오리엔테이션 관련돼서는 앞으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라고 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 한 번만 더 리마인드하고 좀 강조할 부분 강조하고 그렇게 하고 있으면은 이제 좀 들어오시겠죠? 일단 그 전에 오리엔테이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컨셉을 잡아봤습니다. 실전주의 AI 수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일상이나 삶에서 쓸 수 있는 것들을 좀 배우자. 단 구글 AI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교재를 고른 게 구글 활용법이라는 것을 골랐고요. 총 8회 안에 우리 업무 효율을 10배 올리는 스마트 워커가 돼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9월 22일 날 이때부터 시작을 해서 총 8회에 걸쳐서 진행하고요. 매주 월요일, 목요일 8시부터 10시까지 구글 미트를 통해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자, 이건 목차고요. 자, 우리가 왜 구글을 배우는지는 명확하게 공유를 했는데 한 번 더 강조하면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연결성을 기점으로 연결성이라고 하는 그 강점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구글 AI에서 해답을 찾았고 거기서 원스톱 솔루션으로 한번 파헤쳐 보겠다라고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실전 중심 접근으로 할 것이고 우리 학습 목표는 우리가 업무를 할 때 그 작업 시간을 좀 10분의 1로 줄이자. 그리고 퀄리티는 10배 높이자. 이렇게 하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오늘 계속 얘기하겠지만 기존에는 이런 식으로 전통적인 문서 작업과 여러 가지 협업 작업이 있었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 과정을 끝내게 되면은 구글 AI를 통해서 조금 더 스마트하게 그렇게 진행을 할 수 있겠다. 이게 우리의 최종적인 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이미지와 영상 컨텐츠 제작. 뭐 저번 달에 다 한번 진행은 했었겠지만 거기 또 관련된 내용이 있으면 한 번 더 리마인드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대상 수강생은 좀 넓습니다. 지금 시니어 중심으로 해서 직장인, 1인 사업가, AI 도구 경험자 네, 이 모든 분들이 다 우리 대상 수강생이고요. 그다음에 궁금해하시는 커리큘럼 요거를 심플하게 말씀을 드리면 전반전 4회차 그다음에 후반전 4회차 이렇게 총 8회차가 진행이 되는데 일단 오늘 진행하는 것은 1회차 스마트 워크의 시작 이걸로 얘기를 할 거고요. 자, 교재 관련돼서 또 한번 말씀드릴 때 얘기할게요. 오늘은 스마트 워크란 무엇일까요? 이것과 우리 구글 AI 생태계에 들어가는 큰 대문이죠. 구글 크롬에 대해서 한번 환경 설정을 최소한도로 하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우리 구글 AI의 커뮤니케이션 허브가 지메일이고 또 혁신적인 메모 앱이 구글 캡이 있죠. 아니 구글 킵이 있죠. 그리고 나서 구글 포토, 그다음에 구글 녹스라고 하는 구글 문서, 슬라이드 이런 것들을 배워 나갈 거고요. 이거는 회차 개념이기 때문에 주와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회차부터 8회차까지는 구글 시트, 드라이브, 6회차 때는 제미나이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구글 캘린더, 7회차에는 구글 미트, 지금 우리 하고 있는 거 있죠. 그 다음에 어떤 정보 조사나 설문 의견을 들을 때 하는 구글 폼, 그 다음에 구글에서 웹사이트를 만들 수가 있는데 그 제작 도구인 구글 사이트를 할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제일 소중한 우리의 정보를 지킬 수 있는 계정 보안과 백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일단 좀 강조를 하고 싶은 게 일단 전체적인 큰 틀은 8회차 안에서 진행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너무 쫓겨서 이제 막 10시 넘어서 10시 반 수업 시간이 오버되는 것들에 대한 말씀들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중간에 우리가 굳이 안 해도 되는 것들은 한두 개 정도는 드러낼 수가 있고요. 그 구글 공인교육 자격증과 관련돼서 그 다음에 시간에 쫓기지 않고 천천히 웬만하면 가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평가 방법은 뭐 뉴스캐닝은 아니고 저희가 과제를 해서 과제에 대한 피드백 얼마나 성실하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좀 챙겨보고 그렇게 해야 또 책임감을 갖고 할 수 있을 것 같았고요. 그 다음에 동료에게 피드백하는 것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회차별 퀴즈 이런 것들을 내가지고 오늘은 물론 기본 과정이라서 없겠지만 이후에 이렇게 평가 방법으로 좀 더 챙겨서
라고 없이 갈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에 우수 수강생 대상으로 해가지고 GC라고 하는 이 자격증 준비 과정 요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거는 구글 계정 있고 구글 원 AI 프리미엄 우리가 지금 프로 요금제라고 하고 있는 거 요거는 기본적으로 다 있으셔야 하는 것이고요. 오늘 중간에 합류하신 새로 오신 분이 몇 분 계시는데 혹시나 내용을 모르시는 상황이 몇 군데 있으실 수도 있어요. 요거는 제가 따로 연락을 드려가지고 조금 더 인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노트북하고 데스크탑 이렇게 가지고 진행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 좀 강조 드리면은 누차례 말씀드렸지만 그냥 노트북 한 대, 모니터 한 대로 하시기에는 지금 이 시간에 실시간으로 하는 것에서 시연을 따라 하시는 것까지는 좀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추천해 드리는 거는 TV로 보시면은 너무 좋다. 집에 있는 TV를 HDMI로 연결해서 그걸 모니터로 쓰시게 되면은 굉장히 넓게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꼭 그렇게 좀 모니터가 별도로 없으시면은 그렇게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요거 링크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 교재입니다. 이 교재는 사전 공지를 드렸고, 물론 이 내용을 못 받으신 일부 몇 분이 계시는데 오늘 말씀이 된 분들 있어가지고요. 요거는 따로 준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이북으로 해주시면 좋고요. 이북이 가격도 싸고, 네, 이걸 가지고 저희가 PDF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컨텐츠로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북으로 구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파일은 제가 수업 때마다 오전에 전달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업무의 바로 쓰는 구글 활용법이라고 하는 책이고요. 네, 꼭 PDF로 구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아직 이 교재가 구매가 안 되신 분이 있으시면 오늘 들어오신 분들 말고 한번 0번 한 번만 눌러봐 주시겠습니까? 0번, 1번은 그냥 우리 구글 밑에 채팅창에다가 그냥 할까요? 0번 한번 눌러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오드미령 선생님 아직 안 되셨네요. 또 있어야 되는데. 일단 얘기 난 김에 또 다 그냥 지나갈 수가 있을지 모르니까 이거 드리고 갈게요. 저번에 한번 다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혹시 모르니까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2장까지 할 거니까 2장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교재인 것이고 수업용 교재는 별도로 나갈 겁니다. 그다음에 지금 이 8회를 진행하고 난 다음에 많은 게 달라져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구글 독서와 같은 간단한 문서 편집 프로그램은 굉장히 속도가 빨라지실 거고요. 일단 막히는 부분이 많이 해소가 되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빨라질 겁니다. 그로 인해서 정작 우리가 좀 집중해야 되는 핵심 업무 집중도가 많이 올라갈 것이고요. 그 다음에 혼자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지금 이 수업의 취지 그 구글 공인 자격증, 구글 공인 교육 자격증 요 취득이 기반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구글 AI 생태계를 지금 배우는 과정에 있고 가장 기초적으로 구글 활용법을 배우는 거잖아요. 요 안에서 통합된 솔루션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우리가 프롬프트를 변형하는 과정부터 시작을 해서 텍스트, 이미지, 비디오를 만드는 그 과정에서 소소하게 만나게 되는 그 작은 돌뿌리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 과정을 통해서 한번 쭉 워싱을 하면서 해결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거는 얘가 그냥 만들어준 것이고 구글 원 AI 프리미엄 요금제가 꼭 필요한 거예요. 네,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좀 돈이 아깝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치킨 값이다 생각하고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기존에 배웠었던 것들이 있는데 물론 이제 여러 선생님들 또 잘하시는 선생님들은 물론 능숙하게 하시겠지만 또 어떤 선생님들께서는 지난달에 좀 바빠가지고 이 과정을 다 커리큘럼을 이행하지 못하고 들어오신 선생님도 있고 또 오늘 그냥 진짜 처음 들어오신 선생님도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얘기했다고 해서 스킵하지 않고 한번 리마인드 하면서 다시 말씀드리는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강의는 녹화돼서 제공이 될 것이고요. 요약집까지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요것만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는 초반 4회에 걸쳐 가지고 이제 기초를 한다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일 기초인 도대체 스마트 워킹이 뭔데 부터 구글 대문, 크롬도 한번 짚고 넘어갈 거고요. 커뮤니케이션의 처음인
Gmail 요거를 설정을 다 해놓고 좀 예전보다는 좀 불편함 없게 복잡해서 못 썼는데 그런 것들을 좀 할 수 있게끔 하고 메모 여러 군데에다 해놓는다고 이제 좀 헷갈리신 것들이 있었는데 구글 킵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고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후반 또 4회에는 구글 독스를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고 이걸 또 통합적으로 시스템을 완성할 수 있게끔 차근차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 마치고 간단하게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질문 듣고 그 다음에 답변 드리고 오늘 1장 스마트 워킹 그거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그냥 마이크 켜고 편하게 말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수업용 교재 좀 드릴게요. 저 유재경인데요.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네. 의사 진행 발언 좀 하나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뭐라고 해야 되죠? 지난 첫째 시간부터 여덟째 시간 한 달 동안 공부를 했는데요. 공부를 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8시부터 10시까지 2시간에다가 플러스 1시간 이상 해서 뭐 11시, 12시 가까이 막 돼서 이거 도대체 언제 끝나나 그리고 또 얘기해 봐야 언제까지 들어야 되나 이런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혹시나 내가 안 듣고 있는 사이에 더 중요한 걸 해버리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쉽게 빠져나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은 진도 나가려고 계획했던 거를 일단 8시부터 10시 안에 좀 충실하게 좀 나가주시고 개인적으로 질문했던 거라든가 질문 나오는 과정에서 꼭 필요하게 답을 해줘야 될 것 같은 것들을 모아서 10시 이후에 딱 간략하게 예를 들어서 뭐 한 20분 안에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압축해서 해줬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부분이 언제 나올지 모르면 이게 3시간 내내 강의를 듣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거를 좀 감안을 했었으면 좋겠고 그래야 나중에 녹화본을 듣는 사람도 확실하게 얘기 2시간 딱 듣고 또 이제 뭐 질문에 답변이 있었으면 그 중요한 질문에 답변을 또 1, 20분을 든다든가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혹여나 3, 4시간 동안 하는 과정에서 조금 너프하게 갔던 부분은 좀 압축하게끔 녹화본 듣는 사람도 굳이 그렇게 예를 들어서 쉬는 시간 같은 거 녹음 안 되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쉬는 시간 부분에서의 녹음 그거도 제가 챙겨보도록 하고요. 제가 OT 때 말씀드렸던 것과 동일한 내용인 걸로 제가 이해했습니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질문 하나 있는데요. 여보세요? 저도 질문 하나 있어요. 네네. 강의 많이 기대가 되고 있고요. 책을 샀는데 교보에서요. 전자책을 샀는데 그게 다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이제 구독 서비스인가 거기서 이제 원격 제어까지 해가면서 제 PC를 봤거든요. 봤는데 이 PC 중에 무슨 보안이 걸려가지고 다운 안 되는 PC가 있나 봐요. 그게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느냐 했더니 이런 경우가 이런 전화가 가끔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분도 그걸 참고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이걸 반품을 하고 종이책을 다시 구입을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얘기하신 다운 받을 때 좀 참고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이책으로 할 수 없이 전자책을 샀는데 할 수 없이 종이책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참고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정무 선생님. 고맙습니다. 제가 PDF 버는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다 되어놨습니다. 오늘 얘기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할 것들을 잠깐 말씀드리고 요건 좀 제가 생각했었을 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처음이고 하다 보니까 요거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번 천천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말씀드리고 이제 PPT로 따로 정리한 게 있으니까는 그걸로 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총 16장을 가게 되는데 8회 동안 이 모든 과정을 퉁쳐서 얘기하면은 스마트 워킹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스마트 워킹이 뭐냐? 물론 예습하신 선생님들께서는 다 아시겠지만 또 바쁘신 업무 관계로 요거를 못 보고 들어오신 지금 막 이제 처음 보고 계시는 선생님도 계시고 하니까 이걸 한번 1장은 좀 꼼꼼하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장 일하는 방식의 새로운 변화 스마트 워크라고 되어 있는 보시던 방법으로 보는 게 편하신 선생님도 있으실 테니까 제가 요거를 따로 공유를 하고 가야 되겠네요. 잠시만요.
편하신 방법으로 보시면 됩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좀 보기가 힘들어가지고 PDF로 변환을 했는데, 지금 원래 보시던 대로 그 구글 독스로 보시고 싶으신 선생님들께서는 지금 제가 링크 공유해 드렸으니까 이 링크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1장에서 저희가 목표로 하는 거는 딱 3가지입니다. 기존에 우리가 했었던 업무 방식하고 클라우드 기반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 클라우드 기반이 업무 방식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뭔지만 한번 딱 짚고 넘어갈 거예요. 봐야 되겠네요. 네. 물론 이것은 이제 기업 관점에서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개인도 마찬가지고 기업도 마찬가지고, 이거를 스마트 워킹을 하기 위해서는 그 의미하고 이게 또 전환을 하기 위해서, 성공적으로 도입을 하기 위해서 핵심적인 5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저한테도 지인 이제 대표님들께서 우리 뭐 좀 바뀌어야 되는데 우리가 전통적인 제조업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좀 바꿔줘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막상 가서 이제 실무자분들하고 팀장님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은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들 때가 있어요. 그게 이 5가지 핵심 요소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요거를 한번 우리끼리는 한번 이해하고, 지금 여기에서 회사를 운영하시는 대표님들도 많으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 워킹이라고 하는데, 그 안에 째고 들어가다 보면은 쉽게 말해서 구글 문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까지 우리가 대충만 알고 있었던 구글 AI 도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있는지도 잘 모르고 있는데, 일단 그 서비스들이 어디에 있고 뭐가 있고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일단 그 큰 숲 정도는 오늘 보고 넘어갈게요. 근데 이거를 보기 위해서 한 4가지 정도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일단 요것만 좀 짚고 넘어갈게요. 용어를 알아야 말씀드리는데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아요. 그리고 중간에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 제가 쉽게 설명은 할 텐데,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용어들이 또 영어로 된 게 몇 가지가 나올 거예요. 그런 것들은 짬짬이 여기 맨 밑에 보시면 용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맨 밑에 주요 용어 정리라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요거는 내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ICT 들어는 봤는데 이게 솔직히 뭐지? ERP 뭐 중요한 건 우리 맥락 속에서 중요한 얘기는 아닌데, 이런 것들 한 번씩 그냥 눈으로 쑥쑥 보시면서 이해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어요. 맨 마지막에 구글 노트북 LM을 통해서 이렇게 작성을 해놨고, 요거는 어떻게 집어넣었는지 이따가 이거 마치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유재경 선생님께서 말씀을 주셔가지고 한번 저도 좀 짚고 넘어가면은, 어떠한 상황에서 물리적으로 시간이 안 될 때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걸 다 채우겠다고 바둥바둥 하면서 가지 않고 적정 시간이 되면은 끊고 다음 시간에 더 분발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릴게요. 일단 클라우드라는 개념부터 일단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그냥 쉽게 말해서 이 컴퓨터를 그냥 빌려 쓴다라고 그냥 개념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내 컴퓨터가 아니라 저 구름 속에 있을 법한, 클라우드가 구름이라는 뜻이잖아요. 저 가상의 세계에 있는 컴퓨터를 빌려 쓴다. 그 개념을 그냥 클라우드라고 생각하고 그런 서비스를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생각하자. 제일 중요한 거 오늘 단어 중에 이 스마트 워크는 그 말 그대로 하면 스마트하게 일하기잖아요. 똑똑하게 일하기. 근데 여기서의 포인트는 이겁니다. 시간과 장소에 얽매이지 않고, 이게 일단 기본적인 조건이고요. 그리고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해서 효율적으로 일하는 지금과는 다른 새로운 업무 체계, 이렇게 의미 부여를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하는 거는 물론 구글 AI를 배우는 것이지만 우리가 하는 일은 스마트 워킹이다, 이렇게 의미 부여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자주 사용하는 말 중에 인프라라는 말이 있을 텐데, 인프라스트럭처, 그냥 우리 기반 시설이죠. 우리 삶의 인프라라고 얘기하는 거. 여기에서는 어떤 서버, 네트워크 장비, 구체적으로 몰라도 되는데, 이런 우리가 사용하고 싶은, 우리가 업무상 해결해야 되는 어떤 업무를 수행할 때 거기 제반적으로 있는 그 네트워크, 그런 걸 인프라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이따 애자일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날렵한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그냥 기민한, 이게 제일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냥 애자일하게 좀 일 좀 하자라고 하게 되면은 좀 기민하게 일하자, 빠르게, 날쌔게, 민첩하게,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실 팀, 회사, 조직으로 막 얘기하게 되면은 어떤 부서가 이제 팀제로 운영을 하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경쟁 관계도 있고 어떤 벽이 있는데 그런 걸 무너뜨리고 빠르고 유연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문화를 애자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를 하고 이제 구체적인 얘기는 제가 조금만 더 설명을 하면 좋겠어요. 요 밑에 하면 된다 해가지고서는 요 밑에 글이 있는데 요거를 봐도 이해는 되실 텐데 물론 교재를 봐도 천천히 보면 이해가 되실 텐데 제가 요거는 좀 중요하다 생각이 돼서 별도로 만들었으니까 이걸 한번 보여드리고 가겠습니다. 이건 너군요. 네, 많으니까 제가 끝나고 공지사항에다가 별도로 폴더 하나 만들어서 차근차근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톡방에다가 다 드렸고요. 요거를 한번 보시고 천천히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타이틀이 이거죠. 스마트 워크의 새로운 변화와 구글 도구 활용 전략. 요거는 지금 얘기가 2025년도에 기업의 DX라고 하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요거를 기점으로 해서 얘기를 좀 풀어간 거기 때문에 그거는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목차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스마트 워크의 본질과 아까 5대 핵심 요소. 이게 뭐지? 그 다음에 클라우드 기반 업무 혁신과 성공 사례. 이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구글 도구, 실무 활용과 실행 전략 이렇게 딱 세 가지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좀 잠깐 높아지는 말씀드리면은 이 교재를 보신 선생님들께서는 이게 이렇게 할 얘기인가? 아니면은 뭐 이렇게 뎁스가 깊지? 라고 생각이 드실 텐데 딱 오늘 요거 한 꼭지만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근데 지금 AX 해요. 예전에는 DX라고 해가지고 이제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2020년도 코로나 때 그때 그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AI 트랜스포메이션 해가지고 기존의 우리 회사들이 기업들이 디지털로 전환이 완벽하게 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AI로 또 전환을 해야 돼요. 가정에서 한 번에 요거를 짚고 넘어가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게 지금 기업 운영하시는 대표님들이 많기 때문에 한번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요거를 별도로 이제 저한테 좀 문의 주셨던 선생님들도 있고 해가지고요. 요 부분이 오늘 핵심입니다. 도대체 스마트 워크가 왜 필요하지? 이것과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해서 뭐 하이브리드든 원격이든 어떤 성공 사례가 있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천천히 말씀드려 볼게요. 네. 전환이 됐습니다. 2025년 올해가 되게 큰 기점이고 내년 상반기까지 그렇게 될 건데 아까 말씀드렸던 시간과 장소에 얽매이지 않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ICT, 정보, 통신, 기술을 활용해서 효율적으로 일하는 새로운 업무 체계 이게 아까 스마트 워크라고 했잖아요. 이게 지금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는 상황이고 거의 대부분의 이제 보시고 계시는 여러 전문가들이 구글 AI가 가장 강세를 띠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깊게는 안 들어가고 간략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갈게요. 한 번 더 리마인드 할게요. 스마트 워크란 시간과 장소 제약을 넘어서 효율적으로 일하는 새로운 업무 패러다임이다. 그래서 기존에는 고정된 사무실 공간에서 개별 PC와 이메일을 쓰면서 과장, 팀장, 부장 이런 식으로 보고 결제를 하던 방식이 이제는 뭐 카페든 집이든 재택이든 하면서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클라우드 기반으로 실시간으로 공동 작업까지 가능한 거죠. 그리고 이 커뮤니케이션 자체가 굉장히 수평적으로 또 시간상으로는 실시간으로 소통을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중요한 표가 요건데 여기서 딱 눈에 띄는 거는 그거예요. 완전 원격은 힘들어요. 근데 전통적인 사무실의 이 영역이 점점점 줄어들어 가고 있고 이제 하이브리드라고 하죠. 완전한 이 원격과 디지털 AI로 변화되는 게 이만큼 포션이 점점 늘어가고 있다. 이 정도 추세이다.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근데 이 스마트 워크를 하기 위해서 5가지 정도의 핵심 요소가 있다고 교재는 나와 있습니다. 저는 적극 동의를 하고요. 순서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단은 인식 개선. 두 번째, 이 시스템 인프라가 전환이 되어야 되고 구체적인 얘기는 뒷장에서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프로세스가 혁신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주변 환경이 개선이 되어야 되고 제일 중요한 게 여기 계시는 대표님들의
경영진 의지,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요거는 그대로 개인에게 비춰봐도 같은 느낌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중요하니까 이거 천천히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이 스마트워크 5대 핵심 요소별 실행 전략과 포인트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인식 개선이 첫 번째입니다. 우리 직장인들은 뭔가 변화되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이걸 왜 바꿔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전 직원 대상으로 해서 필요성을 교육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더불어 부서별 변화 관리자까지 지정이 되어야 이게 교육도 시키고 내 외부에서 담당자를 정해놓고 그렇게 꾸준히 추진을 해 나가야지만이 인식 개선이 된다. 절대 차장이 지시하고 TF팀을 꾸려서 몇 명 모여가지고 샘플 테스트하고 하는 방식은 거의 대부분 실패한다. 이미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설프게 시작을 하느니 안 하느니만 못하다라는 게 정설로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프라 전환도 굉장히 중요한데, 뭐 어려운 말 같은데 온프레미스는 그냥 클라우드의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온프레미스가 부동산 용어인데 그냥 물리적인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리적인 공간에서 클라우드 기반 시스템으로 전환이 된다. 이렇게 시스템 인프라가 전환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배우고 있는 구글 워크스페이스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 클라우드 협업 도구를 도입을 해야 한다.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프로세스 혁신. 요거는 커뮤니케이션 관련된 얘기일 수 있는데, 계층적으로 보고하고 전자결제한다고 하는데 그 결제 과정도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거를 간소화, 디지털화, 실시간화. 그게 표현하는 게 애자일. 이렇게 이야기가 될 것. 저도 지금 말씀드리면서 살짝 걱정이 되는데, 이 모든 걸 다 기억하실 이유는 없는데 한 번은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걸 하는구나 정도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내용을 전체 다 기억하고 다 알고 넘어가야 된다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환경도 굉장히 중요한데, 예전에 독서실에 가면은 칸막이로 되어 있는 그 도서관을 다녔었던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요새는 학생들이 카페 가서 공부하잖아요. 그리고 좀 스마트하게 일한다 하는 조직들을 가보면 뭐 한 100평, 200평 되는 큰 공간에 칸막이 하나 없이 그냥 카페 테이블 같이 그냥 뻥 뚫려 있는 상태로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큰 데 가보면 좀 장관인데, 그렇게 개방형 협업 공간이 있고 또 중간중간에 이렇게 사람들이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카페,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차 마시고 라운지에 앉아서 좀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이런 환경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또 재택근무 시 필요한 장비도 지원을 해주는 이런 환경 개선도 필요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제일 중요한 거, 경영진의 의지가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스마트워크 하기로 했고, 구글 워크스페이스 계정 비싼 거 한 명당 3만 원짜리 끊었으니까 10명이면 30만 원이니까 이거 잘 써야 돼 하고선 말만 하고, 실제 경영진은 종이로 결제를 받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 그래서 경영진이 직접 솔선수범해서 의지를 보여야 한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는 다 돈이죠. 이 스마트 워킹을 하기 위해서는 구글 워크스페이스를 가입을 해야 되는 것이고, 구글의 영역에서는. 그래서 일단 비용이 필요하고, 이거를 추진할 수 있는 인력 지원도 필요하고, 필요하다고 하면 외부 컨설팅도 받아야 되고, 그런 비용이 필요하다. 그래서 경영진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 다른 모든 요소를 성공을 좌우하는 핵심 요인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계신 대표님들께서도 이 5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추진할 의향이 있다, 그리고 내가 솔선수범을 보이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있을 때 도전해 보심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일단 큰 구찌였고요. 나머지는 그냥 전체적으로 그냥 훑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스마트워크를 도입한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도. 근데 점점점 이 추세를 보시면은 하이브리드 근무는 점점 올라가고 있고, 전통적인 사무실 근무는 내려가고 있습니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왜 지금 스마트워크를 해야 되는가? 이거는 업무 효율성 혁신과 조직 문화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한다. 이런 내용인 거고요. 그 다음에 온프레미스가 아니라 클라우드 기반으로 업무한다는 것은 혁신의 본질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클라우드 기반 업무 혁신이란 클라우드 서비스를 전환해서 언제 어디서나 뭐 해외에 있든 뭐 시간이 어떻게 됐든 내가 회사 서버에 접근이 가능한, 그리고 그렇게 유연하고 확장성 높은 업무 환경을 구축하는 것, 요게 핵심일 거고요. 이 클라우드 도입 ROI는 그죠, 대비 효용이라고 하는데, 이 클라우드를 도입했을 때 내가 투자한 거에 대한 효용, 이것과 비용 절감 효과가 어떻게 되느냐 보니까, 클라우드로 전환 시 인프라 비용이 절감이 되고 실질적으로 투자 대비 효용이 확보가 된다. 그래서 보시면은 클라우드 도입에 따른 비용 절감 효과 이렇게 해가지고 표가 좀 나왔죠. 네, 이거 보시게 되면은 한 2배 정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5페이지 남았습니다. 할인 그룹 얘기는 우리 교재에 없으니까 잠깐 스킵하고요. 교재에는 대한항공에 대한 이야기가 잠깐 나왔는데, 거기 보면 핵심은 이렇습니다. 대한항공이면은 글로벌 탑 안에 드는 뭐 최고의 항공사인데, 이 회사가 구글 워크스페이스를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담당 부장이 공동 문서 작업은 사람들이 동시에 작업해도 지연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잼이 걸리지 않았다는 얘기겠죠. 효율성, 모빌리티, 장소, 시간, 기기 이런 것과 무관하게 업무가 돌아간다. 실질적으로 승무원 교본을 드라이브로 동기해 놓으니까 파일 하나 수정했다고 전사에다가 뿌리려면은 직원 수가 몇천 명일 텐데, 근데 그런 거 필요 없이 그냥 드라이브에다가 내가 고치는 순간 다른 사람들은 이 업그레이드된 드라이브를 통해서 최신의 교본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구글 챗, 구글 미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을 고도화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실질적인 효과로는 한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운영비 절감이 되고요. 그 다음에 AI 데이터, 클라우드 3년치 효용이 한 3.5배 정도 늘어났고, 그 다음에 1년 내 생성형 AI 투자 대비 효용 달성이 74% 정도 된다. 많은 것들이 바뀐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 구글 워크스페이스 무엇이 다르냐, 이 클라우드 기반 협업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통합 업무 플랫폼이다. 이게 뭔데? 그냥 쉽게 얘기하자 보면은, 우리는 그동안에 PPT 만들어가지고 이메일로 전송했으면 우리는 PPT를 동시에 만들 수가 있겠죠. 구글 독스, 스프레드시트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진행을 하는 것처럼, 그 다음에 내 컴퓨터에 저장하듯이 사내 로컬로 저장을 하게 되는데 그럴 필요 없다. 클라우드로 무제한 저장이 가능하다. 쉽게 말하게 되면은, 보통 구글 워크스페이스를 쓰게 되면 선생님들이 지금 가지고 계신 게 2TB 정도가 있잖아요, 개인이. 워크스페이스도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은 한 10명 있으면 20TB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의 무제한으로 이제 저장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 실시간으로 업무를 할 수 있다. 이게 가장 큰 장점이겠죠. 그 다음에 접근성. 내 컴퓨터에서 바꾸게 되면은 내 것만 바뀌는 거지만, 이 접근성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쓰게 되면은 언제 어디서나 동일한 환경이다. 지금 내 노트북을 쓰다가 다른 사람의 컴퓨터에서 내가 구글 계정 로그인을 하게 되면은 내가 쓰던 그 환경 그대로 쓸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겠죠. 그 다음에 통합 기능이다. 막 여러 가지 앱들을 쓰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의 플랫폼 안에서 다 돌아간다. 그게 구글의 같은 경우에는 구글 크롬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동화, 내장형 AI 활용을 한다. 넘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2페이지 남았네요. 자, 구글 워크스페이스 도구별 베스트 활용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차피 우리는 천천히 넘어갈 거지만 하나씩만 보면은, 제일 많이 쓰는 게 구글 닥스라고 하는 이제 구글 문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워드죠. 그런 게 동시에 작업이 가능하고 댓글도 쓸 수 있고, 그 댓글을 통해서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직 이거를 쓰시는 선생님들은 없을 텐데, 네, 요거는 저도 사실은 한번 도입해 보려다가 우리가 카톡에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잘 안 됐었어요. 작년에 구글 챗을 한번 우리 배우면서 그때 한번 같이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파일들이 올라가 있는 파일 폴더가 들어가 있는 구글 드라이브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줌 대신 우리는 구글 미트로 만나잖아요. 실시간으로 자막이 나오고, 그 다음에 회의 내용이 자동으로 기록이 돼서 녹화본과 요약집이 나오죠. 물론 구글 책까지 기록이 되는데
저희는 지금 카카오톡 단체 이용해서 팀 채팅방을 이용해서 지금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요거는 따로 제가 보내드리지는 않고 있어요. 그다음에 구글 챗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화면 공유, 지금처럼 이렇게 PPT 같은 것들을 실시간으로 공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장 FAQ가 이렇게 되네요. 스마트워크 도입을 위해서 첫 단계는 무엇인가? 아까 5개 핵심 요소가 있었잖아요. 경영진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나머지 이런 것들이 있고요. 클라우드 도입 시에 보안은 어떻게 관리하나요? 라고 했었을 때 조금 복잡한 얘기인데 기업 같은 경우에는 권한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단계 인증을 할 수가 있고 데이터 암호화 뭐 여러 가지 글로벌에서 보안이 가장 잘 되는 데가 구글이죠. 그래서 이 보안 관련돼서는 그래도 구글이 최선이다. 지난달에 한번 살짝 털리기는 했는데 그때는 뭐 전 글로벌 대기업들이 다 털렸으니까 어쨌든 그때도 큰 피해는 없었고 보안으로 말하면은 구글이 가장 강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오늘 1장으로 말씀드려야 되는 얘기들에 대해서 좀 딥하게 좀 들어온 내용입니다. 좀 어려운 얘기들도 있었을 텐데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이런 게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 핵심 요약 스마트워크 이게 왜 필요한가 이 정도 그냥 감으로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스마트워킹을 하기 위해 구글 활용법을 배운다. 이렇게 개념을 잡고 이제 앞으로 차근차근 하나씩 구글 크롬부터 해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가 프레젠테이션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 여기서 간단하게 뭐 질문 주실 거 있으시면 하나만 받고서는 넘어갈게요. 저 질문 있습니다. 그 마지막 그 16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이제 드라이브에 다 저장이 돼 있잖아요. 우리가 문서가 다 드라이브에 저장이 돼 있고 그다음에 한글 워드 대신에 이제 구글 닥스로 저희가 사용을 하게 되는데 제가 좀 계속 요 며칠 이제 구글을 배우면서 이제 문서를 좀 쓰다 보니 계속 쌓이긴 하는데 이게 폴더 형식으로 저희가 아래 한글이라든가 일반 문서들이 다 저장을 해놨는데 여기는 그런 거 그렇게 해서 체계화하는 게 없을까요? 그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그 구글 챗이라고 여기 있는데 우리가 카톡 단톡방을 지금 카톡으로 하고 있는데 구글 챗을 활용해서 우리 팀 이 방에 25명이 구글 챗을 한번 시험삼아 그 방으로 챗으로 이동을 해보면 어떨까 이런 의견을 줍니다. 일단 두 번째부터 말씀드릴게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구글 챗을 할 때 그때 한번 시행을 하는 것으로 해볼 거고요. 저도 한번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회사에서 이거 도전했다가 카톡의 틀을 벗어날 수가 없더라고요. 그 저항이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너무 귀찮다고 새로운 걸 배우기 싫다고 직원들이 얘기해가지고 포기했는데 우리는 배우고자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테스트라도 한번 해볼 거고요. 그리고 아까 파일 관리의 영역에서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유사하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지금은 폴더링의 개념이 아니라 레이블링의 개념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파일 관리를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가령 제일 쉽게 아실 수가 있는 게 아마 들어는 보셨을 수도 있어요. 파라라고 제일 유명한 게 이제 파라 시스템인데 뭐 깊게는 안 들어갈게요. 네, 어쨌든 이것도 크게 그냥 한 4개 정도의 폴더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이제 파일들을 누적해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럼 그동안에 프로젝트별로 하는 것들은 어떻게 돼요? 라고 하는 것들은 라벨을 붙이는 거죠. 우리가 뭐 옷을 사게 되면 라벨이 붙어 있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그 핵심적인 핵심 태그를 달아놓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우리가 일상에서 좀 접했던 것들이 SNS 할 때 샵, 뭐뭐뭐 이렇게 하게 되면 키워드를 잡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나의 폴더를 하나의 라벨로 잡아놓고 진행을 하게 되면은 내가 구글 드라이브에서 검색을 하는 거죠. 제가 말은 이렇게 해도 사실 이 폴더 관리, 파일 관리가 정말 어렵다는 거는 저도 알고 이거를 정말 잘하는 사람을 자주 보지는 못했어요. 다들 힘겨워 하는데 그래도 폴더 관리보다는 라벨 관리가 훨씬 쉽다.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요지는 변화가 됐다. 예전에 윈도우를 쓰던 시대에서 폴더로 해가지고 다 나눠놨더니
도대체 어느 폴더에 넣어놨는지를 모르겠다 하는 이 안 좋은 게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아주 심플한 폴더 안에 구글 드라이브에 들어가서 검색을 한다. 그 검색하는 키워드가 몇 개만 맞아도 그냥 검색이 쉽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파일을 찾는 게 실용성 면이나 사용성 면에서는 훨씬 더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좀 이해가 되셨을까요? 제 답변이? 네, 그러면 파일 관리하는 것보다도 네. 검색 관리로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그쵸. 그냥 음, 폴더에 내가 어디다 넣어놨는지는 큰 구치로 3-4개만 있으면 끝나는 것이고 그 안에서 검색을 한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짧게 자, 이렇게 이제 큰 구치로 배웠는데 실제 교재에 나와 있는 거는 이렇게 내용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 번만 더 리마인드 하게 되면 아, 이거구나 라고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근데 어쨌든 교재는 교재이고 우리도 이 내용들에 대해서는 핵심은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은 정리를 해야 되니까 짧게 이거 좀 말씀드리고 갈게요. PDF랑 보면 편한데 또 폰트가 마음에 안 드니까 참고로 이 폰트는 구글 폰트입니다. 이거는 지금 보시는 폰트는 구글 폰트인데 PDF로 변환을 했을 때 이게 다 보시면은 이렇게 구글 산스 폰트가 있거든요. 근데 굵게 이렇게 심, 미디엄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이거를 PDF 변환하게 되면은 이게 일괄바뀌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폰트를 지정할 수 없어서 일단 이걸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이라 이론이 좀 많죠. 이제 이장부터는 이론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일단 첫날, 첫 시간만 이렇게 간다 생각하시고 계속 앞으로 이렇게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까 했던 거 핵심만 그냥 교재에 있는 것만 리마인드 할게요. 우리 서버 얘기하는데 서버는 쉽게 말씀하시면은 개념이 클라이언트와 서버 딱 2가지만 이해하시면 돼요. 클라이언트는 영어로 고객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식당 갔는데 우리가 고객인 거예요. 우리가 클라이언트. 내 노트북, 내 PC가 클라이언트고 서버는 뭐냐? 웨이터? 아니면은 주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뭐 줘라고 이제 시켰잖아요. 그러면은 서버에 있는 거를 주방에 있는 거를 음식을 해가지고서는 고객한테 갖다 줘야 되잖아요. 그 주방의 개념이 이제 서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뒤로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서버를 사서 쓰는 시대가 아니라 빌려 쓰는 시대. 이게 뭔 말인데 공유 주방이라고 생각하면 좀 편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주방 이제 오프라인으로 식당이 없이도 운영을 하는 식당들이 있잖아요. 테이크아웃 전문으로. 네,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그냥 아주 극단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은 옛날에는 회사 귀퉁이 어느 한쪽에 커다랗게 무슨 음향 오디오 기계처럼 서버라는 게 있었어요. 요새는 그런 게 거의 다 없어요. 이제 큰 데들은 아마존 웹 서비스라고 하는 AWS 알고 있는 그 아마존, 미국에 있는 아마존 거기서 만든 건데 이런 업체가 전문적으로 서버 시설을 만들어서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그걸 빌려줍니다. 네, 공유 주방 같이 이렇게 빌려주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어제와 똑같은 방식으로 일하고 있나요? 이 절의 이름은 제가 헷갈리지 않게 교재에 있는 절 그대로 따왔습니다. 우리 업무 방식도 이 서버처럼 변하고 있습니다. 내 PC에 아까 어려운 얘기했는데 그냥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얘기로 하게 되면은 자, 내 PC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MS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고 예전에 막 CD로 가져와서 PC에다 넣고 그걸 다운로드 받아놓고 한 10몇만 원씩 주고 그게 돈이 아까워서 해적판, 뭐 크랙 이런 거 다운받아서 설치하고 예전에는 회사 다닐 때 이거 걸리면 안 된다 해서 누가 만약에 들어오게 되면은 노트북을 바깥으로 던져라 뭐 이런 얘기까지도 있었죠.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지금은 우리가 구글 창에 로그인하고 들어오게 되면은 바로 그냥 구글 문서를 쓸 수 있는 것처럼 그냥 웹에 로그인해서 접속해서 그걸 쓰는 것이고 파일도 제가 지금 PDF 파일은 파일로 드렸지만 중간에 지금 보고 있는 이 파일, 이건 제가 파일로 드린 게 아니라 그냥 링크, 단축 링크 하나 드렸잖아요. 이런 식으로 공유하는 게 클라우드 방식인 거죠. 이게 훨씬 빠르고 효율적이라서 기업들이 이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 공간을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 같은 개념입니다. 스마트워크의 개념과 핵심 요소는 한번 기억해 보시면 7년도에 김난도 교수가 트렌드 그 뭐죠? 매년 나오는 거 요맘때쯤 이제 나올 건데 거기서 워라벨이라는 게 지금까지도 키워드가 살아있고 18년도에 이걸로 영향을 받아서 52시간 근무제가 됐고 2020년도에 코로나19가 왔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업무 방식이 변했죠. 그때 줌을 사람들이 하게 됐고,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일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스마트 워크가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책의 저자는 아니다. 오해하지 마라. 그냥 언제 어디서나 웹에 접속해서 일한다고 스마트 워크가 되는 건 아니고, 이 5가지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해서 강조를 한 게, 진정한 스마트 워크가 회사에 자리 잡기 위해서는 5가지 요소가 중요한데, 이거를 개인한테 적용을 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기업을 운영하지 않으신 선생님께서는 한번 개인에게 적용해서 생각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왜 새로운 방식으로 일을 해야 되지? 그냥 다운받아서 내가 쓰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이런 인식을 개선할 것이고, 또 이 인식만 바뀌면 되는 게 아니라 인프라 자체를 바꿔야 되는 거죠. 구글도 가입하고, 프리미엄 요금제도 가입하고, 인프라를 바꿔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프로세스도 새롭게 개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퉁쳐갖고 이제 애자일 같은 이런 문화 같은 이런 새로운 업무 절차가 필요하다. 마지막 4번째, 이렇게 함으로써 특히나 물리적인 공간도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뭐 칸막이 없애고 카페 같은 커뮤니케이션 룸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아이디어를 나눌 수 있는 이런 공간의 변화도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경영진의 의지가 바뀌어야 하고, 경영진 스스로가 솔선수범을 보이지 않는다면은 절대 성공할 수 없다.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저는 이게 1장의 내용이 있어서 이 교재의 퀄리티가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냥 단순 활용법에 대한 교재가 아니다라는 느낌을 받아서 일단 이거를 선택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근데 구글에 대해서는 다들 쓰고 있기 때문에 이미 요거는 따로 실습을 안 하고 그냥 말씀으로 드릴게요. 자, 이렇게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 스마트 워크인데 그것을 가장 싸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구글이다. 거의 검증이 되었고요. 지금 현재 시간 이 기점에서 그래서 거의 모든 분야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문서 작업, 지메일, 클라우드, 드라이브죠. 사진 관리, 이 모든 것들에 대한 대부분의 그 도구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AI 프리미엄 요금제를 쓰지 않아도 이 모든 것들을 다 공짜로 쓸 수 있습니다. 근데 AI 프로 요금제를 쓰게 되면 이 모든 서비스 안에 제미나이가 탑재가 되면서 훨씬 더 쉽게 쓸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거 저만 그냥 보여드릴게요. 자, PC에서 크롬 브라우저를 열고 구글닷컴에 접속한 뒤에 저만 그냥 해보겠습니다. 이럴 때 이제 PDF가 필요한데요. 가볼게요.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하겠습니다. 구글닷컴 왼쪽 상단에 좌측 상단에 구글 정보라고 있죠. 요거를 클릭하게 되면은 요거 눌러보신 분 거의 없을 거예요. 자, 열린 페이지에서 제품 탭을 클릭하고 화면을 아래로 쭉 내려보세요 라고 했는데 제품 탭이 어디 있느냐? 구글 우측에 메뉴바가 있죠. 상단에 있는 걸 메뉴바라고 합니다. 여기서 제품을 눌러볼게요. 제품을 눌러봤더니 뭐가 있느냐? 네, 여기 있는 이 모든 게 다 구글 서비스라는 거죠. 자, 지금 스마트폰 쓰시는 그 운영체제도 OS도 구글이죠. 픽셀이라고 하는 요 스마트폰, 요것도 구글이죠. 지금 아직은 안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요 근래는 검색 안 했는데 이제 스마트 렌즈, 안경이 나오죠. 스마트 렌즈도 구글 거죠. 그래서 지금 보이시는 일단 짧게 보이는 요것만 해도 안드로이드, 크롬, 제미나이, 지메일, 캘린더, 문서, 지도, 포토,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는 구글 플레이, 스마트폰 픽셀, 구글 검색, 유튜브 뮤직도 있고요. 뭐 비즈니스용만 봐도 이렇게나 많이 있고, 사실 비즈니스용은 거의 아마 안 쓰셨던 것들이 많을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영역도 이렇게 많습니다. 자, 개발자용은 우리가 아예 범접하지 못하는 것들 아니죠. 우리 파이어베이스 한번 해본 적 있죠. 한번 맛은 봤잖아요. 이런 게 있다. 그다음에 건드린 게 모든 사용자용 여기 다 있네요. 4 곱하기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뭐 대충 20개 넘으니까는 대충 한 100개가 되겠네요. 이 모든 걸 일단 무료로 다 쓸 수 있고 이게 다 연동이 된다. 무엇으로? 제미나이로. 아직 제미나이가 탑재가 안 된 것도 많지만 제미나이가 이제 구글
2025년 5월 달에 5월 20일 날 개발자 컨퍼런스를 통해서 이제 대중한테 확 알려졌고 하나씩 붙어 나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제 시작입니다. 이 늦은 거 아니고 아마 우리가 제일 빠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천천히 하시게 되면 남들보다 한 걸음 앞에서 좀 천천히 가실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요 중에서 자, 추천 제품이라고 하는 거 기본적으로 이 정도 내용 안에서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배울 구글 앱 서비스에 관련된 내용이었고요. 자, 요점 정리하면은 여기까지만 갈게요. 요점 정리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떠든 거 딱 세 줄로 정리하면 우리가 일하는 방식이 내 PC, 데스크탑에서 인터넷 클라우드로 이동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선생님들도 저한테 항상 말씀 주시는 게 이거 뭐 설치해야 된다며 설치 없습니다. 설치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접속하는 겁니다. 그걸로 그냥 동기화가 되는 거고 저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PC에서 인터넷으로 클라우드로 이동하고 있다. 이라는 방식이다 이게. 그리고 진짜 스마트 워크는 기술 도입이 아니라 일하는 문화를 바꾸는 것이다. 그리고 구글은 스마트 워크를 시작하는 가장 좋은 현존하는 지금 이 시기에 나중에 바뀔 수는 있겠지만 지금 현재 시기에 가장 싼 가장 좋은 친구이다. 그러니 의심하지 말고 앞으로 4주 동안 8회 동안 요거를 지켜나가자. 잘 배워나가자. 요 얘기고요. 제가 과제라고 이렇게 적어놨는데 요거는 한번 개인적으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 여기 이 뒷단에 있는 것들은 구글 노트북 LM으로 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잠깐 쉬어야 되니까 단답형 퀴즈나 퀴즈 정답 나오고 서술형 논술 문제 이런 거 있죠. 이거 다 직접 안 하셔도 돼요. 네, 지금 당장 안 하셔도 되고 주요 용어 정리 이거 하느라 저 고생했겠죠. 고생 1도 안 했고요. 네, 노트북 LM에서 다 만들어가지고 여기다가 붙여넣기 한 겁니다. 이 과정을 지금 노트북 LM이 조금 바뀌었으니까 잠깐 쉬었다가 그다음에 노트북 LM 좀 바뀐 거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오늘 메인 구글 크롬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따로 질문은 있으시면은 이따가 카톡방에 남겨주시고 8분만 쉬었다가 9시 15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인데 너무 어려운 거 해가지고 죄송하고요. 9시 15분에 뵙겠습니다. 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네, 잘 들립니다. 네, 진짜 그러니까 되게 어색하네요. 네, 이제 하던 대로 하겠습니다. 초반에 말씀드린 게 이거 좀 먼저 공유 드리고 할게요. 폰트가 조금 안 좋아도 이 수업용 교재 이거 PDF 파일로 보시면은 양쪽에다 놓고 보시기 편하실 거고 자 한다고 하는 게 이 내용이죠. 링크로 드리는 거. 그걸 독스로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채팅창으로 다 드렸으니까 일단 교재는 이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재를 보시면 이렇게 보이실 텐데 이거를 쭉 내리시면 지금 크롬 계정 설정하기 여기서 학습 목표 개념 하면 된다. 그다음에 쭉쭉쭉 내려와서 다시 3번 3절까지 이렇게 쭉 내려가고 마지막에 요점 정리하고 그다음에 실습 과제하고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구글 제미나이의 잼으로 만든 교재 생성기를 통해서 나온 것이죠. 그리고 제가 한번 검수를 하고요. 다음에 나오는 거, 요 단답형 퀴즈,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정답, 그 다음에 뭐 서술형, 논술형 문제, 그 다음에 주요 용어 정리. 이거는 어디에 있냐? 요거를 선생님들께서는 이제 지금 배우는 학생의 입장에서 학습을 하고 있으니까 이 학습의 도구로는 구글 노트북 LM이 최고라고 했잖아요. 요거 업데이트된 내용 잠깐 설명드릴게요. 구글 노트북 LM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하는 거 한번 또 해볼까요? 그냥 구글 창으로 들어와서 컨트롤 H 키를 누르고 컨트롤 H 윈도우가 아니죠. 네. 음성 여기 제일 밑에 제일 위에 보면은 구글 노트북 L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모르시는 선생님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거를 링크로 드려볼게요. 지금 저희는 구글 노트북 LM으로 들어왔고요. 네, 그냥 검색해서 들어오셔도 됩니다. 여기 처음에서 구글 노트북 LM 사용해 보기 요 메인에 있는 거를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지금 처음 들어오신 분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화면이 뜰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 새로 만들기, 이 노트북으로 새로 만들어도 되고, 우측 상단에 여기 까만색으로 새로 만들기 요거 있죠. 네, 이렇게 들어도 됩니다. 뭐든 상관없고 좌클릭해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소스를 넣는 란이 있죠. 그러면은 어떤 소스를 넣더라도 학습자를 위해서 얘가 만들어 놓은 템플릿들이 있습니다. 그 템플릿을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이제 2장이니까 제가 구글 크롬 설치하고 계정 설정하기 이 PDF 파일이 있죠. 선생님들한테 제가 아까 드렸죠. 이거를 그냥 드래그 해가지고 마우스 왼쪽 키로 잡아서 여기다가 던져서 키를 마우스 좌클릭한 걸 놓으면 이렇게 들어가는 상황인 거죠. 이렇게 들어갔을 때 이거 입력되는 동안에 우측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지금 없던 것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일단 퀴즈, 플래시카드, 동영상 개요는 예전에 있긴 있었는데 일단 이런 게 지금 생겨났습니다. 지금 입력이 다 되니까 소스가 입력이 되니까 이 우측에 있는 게 활성화가 됐죠. 네. 소스를 넣으니까 이 채팅창에 구글 설치와 구글 계정 설정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라고 해서 간략한 내용을 이 소스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를 문장으로 풀어냈고, 우리가 여기서부터 해야 되는 일은 순서대로 따다닥 하면 됩니다. 1번 이걸 한번 쭉 읽어보고 이런 내용이구나 하고서는 메모에 저장. 그럼 우측에 일단 이게 들어갔죠. 그 다음에 순서대로 누르면 됩니다. AI 오디오 오버 좌클릭, 동영상 개요 좌클릭, 오른쪽에 마인드맵 좌클릭, 보고서를 누르시면 이제 이렇게 바뀌었어요. 뭐 하나씩 다 눌러보시면 좋은데 블로그 게시물도 써주네요. 직접 만들기. 이건 내가 어떻게 바꿔줘 라고 프롬프트를 짜게 되면은 그렇게 바꿔줍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릴 거는 일단 학습 가이드, 오늘 노트북 LM 시간은 아니니까 이 학습 가이드가 제일 중요해요. 여기 학습 가이드를 클릭. 나머지 것들도 한 번씩 시간 되실 때 한번 눌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핵심 요약본도 좋고요. 뭐 개념 설명서도 좋고, 네, 업무 매뉴얼. 지금 회사에 업무 매뉴얼이 없다 그럼 이런 것도 한번 해보시면 좋죠. 그 다음에 여기 플래시카드 좌클릭, 그 다음에 오른쪽에 퀴즈 좌클릭. 이렇게 다 누르면은 이제 여기 생성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려요. AI 오디오 오버뷰가 이게 팟캐스트죠. 라디오처럼 듣는 거. 그 다음에 동영상 개요. 이건 이제 영상으로 같이 보여지는 거. 아직은 제가 확인 안 해봤지만 아직은 한글화가 되어 있지는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게 돌아가는 시간이 있어가지고 제가 아까 미리 돌려놓은 게 있으니까 선생님들 이거 한번 해보시고 저는 아까 돌려놓은 걸로 말씀드릴게요. 이제 일단 뭐 볼게요. 똑같은 거니까 2장도 돌려놨네요. 자, 꼭 필요한 거면 여기다 돌려놨습니다. 아까 02장 소스 넣고 그 다음에 이것들을 쫙 해서 이제 필요한 것들만 넣은 거죠. 여기서 보시면 여기 학습 가이드, 여기 레포트를 눌렀을 때 여기 스터디 가이드, 이건 제가 일부러 영어 계정으로 맞춰놨기 때문에 영어로 나오는 것이고 선생님들은 지금 한글로 나올 거예요. 만약에 영어로 나오시는 선생님이 있으시면은 0번 한 번만 눌러봐 주시겠습니까? 난 영어로 보기 싫은데 영어로 나왔다. 그럼 0번 한번 눌러봐 주시고요. 일단 여기 스터디 가이드, 학습 가이드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나온 게 여기에요. 우측에서 아래에서 두 번째 거 여기 보면은 스터디 가이드라고 학습 가이드라고 되어 있죠. 이걸 누르시게 되면은 여기에 이렇게 퀴즈가 있습니다. 이 문서를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여기에서 문맥을 이해한 다음에 이렇게 퀴즈가 10개가 나오고요. 한번 쭉 풀어보고 그 다음에 퀴즈 정답은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전제 조건이 외부로 검색한 게 아니라 이 내용 안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 한 거예요. 그 전제 조건을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서술형, 논술형 여기 내용이 있죠. 네, 그리고 주요 용어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있습니다. 네, 이렇게 내용 보이시죠? 이걸 제가 어떻게 했느냐. 우측 상단에 보면 요거 사각형 2개 겹쳐진 거. 이게 이제 복사하기 버튼이잖아요. 오른쪽은 휴지통. 이 복사하기 버튼을 한번 좌클릭해서 이 클립보드에 복사가 됐습니다. 라고 나오죠. 이 내용을 가지고 집어서 여기에다가 컨트롤 복사 붙여넣기 하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네, 이렇게 나오죠. 딱 요걸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학습의 패러다임이 바뀐다는 게 이 얘기인 것 같아요. 이제 우리는 학습하는 방법을 차근차근 배워 나갈 것이고요. 여태까지 지금 배우신 것도 굉장히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노트북 LM을 통해서 학습을 하시게 되면은 모든 예습과
사실 복습은 다 끝난다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한테 필요한 거는 뭐다? 제가 드렸던 파일, 교재를 제가 파일로, PDF 파일로 드렸잖아요. 이 파일 하나만 있으면은 온갖 걸로 다 바꿔서 보실 수가 있다. 이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천천히 열어보시면 크게 도움이 되겠죠. 제일 좋은 거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저 같은 경우에는 글 읽는 거를 너무 힘들어해서 여기 우측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거 있죠. 요거 마인드맵. 마인드맵은 좀 보려고 노력합니다. 요거를 좌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나와요. 뭐 3개밖에 없죠. 자, 첫 번째, 설치 및 계정 만들기. 두 번째, 동기화하기. 그 다음에 구글 활용 팁 이렇게 있는데, 자, 이렇게 하나씩 열어가면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업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마인드맵 하나 가지고. 그러면은 우측 하단에 보면은 이 꺽쇠가 위아래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모든 노트 펼치기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를 좌클릭하시면 이렇게 내용들이 뜹니다. 이 내용들을 가지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제가 잠깐 스크롤 잘못해서 이렇게 되어 왔는데, 마인드맵 열고 우측 하단에 요거 펼친 다음에 우측 상단에 요 내려받기를 좌클릭해서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2장 크롬 이렇게 해서 저장되면 선생님들이 그 주로 저장되는 그 다운로드 폴더에 이렇게 들어갔을 겁니다. PNG 파일로. 이 PNG 파일을 선생님들한테 한번 드려볼게요. 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용이 뜨고 이걸로 어떤 내용이 오겠구나 라고 보시고 나중에 이걸로 복습하면서 백지노트 같은 데다가 짤막짤막하게 키워드만 써도 요거 한 장으로 모든 예습 복습이 다 끝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 마인드맵 강추 드리니까 요거 한번 잘 보셨으면 좋겠고, 지금 제가 요거 설명을 드렸었던 이유는 모든 개념이 다 용어에서 나오는 거니까 요거 우측 상단에 요걸 다시 꺽쇠를 누르시면 다시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한 번 더 누르게 되면은 다시 원위치가 돌아가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학습 가이드에서 이 주요 용어 정리만 잘 보더라도 이해가 안 되시는 것들은 없으실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노트북 LM 간단하게 진행을 했는데 혹시 이해 안 되시는 거 있으시면 한번 말씀 주시면 제가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럼 내용 따로 궁금한 거 없으신 걸로 알고, 다운받을 때 이 토글링 기능이 작동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다운을 받았을 때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다운을 받은 거는 PNG 파일입니다. 이 PNG 파일은 반응이 안 돼요. 그래서 다운을 받고 나서 그렇게 하는 거는 단순하게는 일단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또 노트북 LM 창에서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구글 크롬 계정 복사해서 어디에 갖다 붙였어요? 노트북 구글 LM에서 크롬 계정을 예. 네. 노트북 구글 계정 크롬 그거 있잖아요. 예, 이거 복사해 어디로 갖다 붙였죠? 자, 다시 들어가면 이게 노트북 LM까지는 들어오셨죠? 네, 아까 그까진 다 했어요. 복사까지 다 했어요. 네, 그러면은 여기서 새로 만들기 들어갔고, 아니, 새로 만들기 들어가면은 여기에 창이 메인으로 아니 뜨죠? 이건 말고요. 아까 거기까지 다 했다고요. 구글 크롬 및 계정 설정 학습 제가 가이드까지 다 했어요. 하고 복사까지 하고 아까 네모 네. 2개 있는 거 그거 복사잖아요. 네. 복사한 다음에 네. 그냥 그거를 어디로 제가 교재에 어떻게 붙였는지를 말씀드린 건데, 네, 어디로 요거 제가 아까 제가 드렸는데 다시 한번 드릴게요. 이거 드린 아까 거 드렸던 PDF로 드린 거 아닌가요? PDF로 주신 PDF 거 아니에요? 드렸고, 그 PDF에 갖다 PDF 붙인 건가요? 아니죠. PDF는 편집이 지금 현재 안 되실 테니까, 그럼 네, 어디로? 편집이 안 되실 테니까 제가 다시 드릴게요. 다시 드렸습니다. 요 위에 드렸던 거니까는 또 다시 안 여셔도 되는데, 지금 혹시 못 받으신 분들은 링크 열고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됩니다. 저는 PDF를 해서 하니까 안 돼서 한글 파일 새 파일을 열어서 거기다 붙여넣기 했거든요. 네네. 뭐 지금은 그게 중요한 건 아닌데, 일단 요걸 열어서 복사해가지고 붙이고 싶은 데다 붙이면 되는데, 제가 지금 붙였던 거는 지금 드린 링크. 네. 그 링크 저는 붙였습니다. 제가 편집권이 있으니까. 그럼 우리는 안 되겠네요. 편집권이 없으니까. 아니죠. 막간이니까 잠깐 요거 보고 넘어갈게요. 선생님은 좌측 상단에 여기 파일 들어가서 밑에 사본 만들기, 요 사본 만들기를 한번 누르고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곳에다가 폴더 지정한 다음에 저는 그냥 드라이브에다 할게요. 그럼 여기 설정하기 사본 있죠?
그럼 여기서 사본 만들기 요거를 좌클릭하면 이제 또 다른 창이 나왔고 요거는 내가 편집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아, 여기다 넣는 거구나. 네. 맞습니다. 김기옥 선생님 PPT로 전환하는 방법 말씀 주셨는데 이거는 제가 끝나고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크롬이 혹시나 또 못 나갈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진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 선생님께서 말씀 강조해 주신 것도 있고 해가지고요. 조은수 선생님 이거 해결되신 거 맞죠? 네. 잠깐 기억 안 나셨던 것 같아요. 구글 크롬 설치하고 계정 설정하기 이거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딱 3가지 배울 겁니다. 지금 우리는 이미 구글 크롬이 설치가 되어 있고 여태까지 신나게 잘 썼기 때문에 이 앞단은 금방 넘어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 수업을 해서 노트북을 새로 구매하고 이제 처음 이제 수업을 들어오신 선생님도 있고 우리가 그 각자 이 경험치가 좀 다르기 때문에 한번 요거는 다 훑고 넘어가기는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요 짧은 시간 동안 배워야 될 거는 구글 크롬 브라우저를 PC에 설치하고 새로운 구글 계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할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계정에서든 동기화 기능을 설정해서 내가 어디에 가든 내가 항상 보던 그것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내가 세팅해 놓은 설정 그대로 볼 수 있다. 이게 동기화고요. 그다음에 검색 연산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예전에는 지금은 사실 구글 AI 모드 때문에 이게 많이 희석이 됐지만 아주 예전에는 이 구글 검색 연산자 몇 개만 알아도 와 검색 잘한다라는 소리를 들었던 적이 있죠. 뭐 기억이 나실 수도 있을 텐데 이렇게 3가지를 오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핵심 개념 4개만 딱 짚고 넘어갈게요. 크롬 브라우저는 구글의 모든 서비스를 완벽하게 이용하기 위한 공식 대문입니다. 이 대문을 들어오면 구글에 있는 서비스들을 다 이용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구글 계정, 이 어카운트라고 하는 이 계정은 구글 크롬을 통해서 들어왔고 구글 세상의 모든 문을 열 수 있는 만능 열쇠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지메일 계정부터 만들기 시작하잖아요. 구글 계정을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동기화. 이 싱크 맞춘다고 하잖아요. 동기화. 내 PC에 이 북마크가 쉽게 말하면 즐겨찾기죠. 즐겨찾기. 그 다음에 우리 패스워드 다 기억 못 하잖아요. 그 다음에 방문 기록. 내가 어디 들어갔었을 때 어디 들어갔지? 이런 것들을 다 저장해 두고 그 다음에 PC든 스마트폰이든 로그인을 해도 내가 원래 쓰던 컴퓨터처럼 똑같은 환경에서 만들어준다. 그리고 3번째, 검색 연산자. 연산자라고 하면은 쉽게 말하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연산자를 통해서 내가 좀 고급 검색을 쓸 수 있다. 검색 비법 코드이다. 사실 지금은 많이 해석됐는데 몇 가지만 아시면 됩니다. 한 2가지만 아셔도 조금 편하게 쓰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시크릿 모드. 요거는 보안 때문에 제가 계속 강조했던 건데, 자, 무조건 내 컴퓨터가 아닌 다른 사람의 PC, 다른 사람의 스마트폰에서 내가 로그인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 이때는 무조건 시크릿 모드 쓰셔야 된다. 이거 중요하죠?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하면 된다 나왔기 때문에 PDF 파일로 가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계창으로 보시기 힘드니까 모니터에다가 이렇게 설치해놓고 왼쪽에다 띄워놓고 이렇게 봐주시면 좋고 아니면 스마트폰에서 열어놓고 보셔도 되고요. 지금 2장 크롬에서 요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념을, 자, 요거는 장. 우리가 창세기 1장 하죠. 요거 절. 이렇게 개념을 나눌게요. 그 다음에 밑에는 항. 장, 절, 항. 이렇게 개념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비즈니스 계정이니까 일반 계정으로 바꿀게요. 일반 계정으로. 네. 선생님들은 선생님들의 그 페이지로 보고 따라오시면 되고, 자, 속도가 너무 빠르다. 그럼 요걸 보고 따라오셔도 됩니다. 너무 느리다. 그럼 요걸 보고 먼저 앞서 나가셔도 됩니다. 자, 하면 된다. 요거 진행해 볼게요. 구글 다운로드. 요거는 일단 스킵하지 않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창을 누르시면 지금 팀 채팅방에다가 사이트 링크 드렸고요. 직접 누르시고 들어오셔도 되고요. 자, 이렇게 크롬 다운로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한번 해볼게요. 구글 크롬 다운로드를 버튼을 좌클릭합니다. 여기 가운데 크게 보이죠? 그러면 저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지만 지금 우측 상단에 보면은 다운로드가 되고 있다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운로드가 완료되면
오른쪽 위에 나타나는 설치 파일을 클릭해서 별다른 질문 없이 자동으로 설치가 된다고 합니다. 자, 근데 선생님들은 있으니까 이거를 따로 진행시키진 않아도 되겠죠. 근데 만약에 구글 크롬이 뭔가 좀 맛이 같다 하게 되면은 이걸로 한번 업그레이드를 하는 것도 좋고요. 만약에 제대로 이게 설치가 안 된다 그러면 지금 보이는 요 크롬을 수동으로 다운로드 하세요. 요거를 클릭하고 진행하셔도 됩니다. 네, 어떻게 해서든 서울만 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구글 새로운 계정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좀 겁내서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는 한번 이거 진행해 볼게요. 만들기. 지금 계정이 하나만 있으신 분도 선생님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글 계정은 마음대로 만들 수 있습니다. 내가 만들고 싶은 만큼 얼마든지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걱정하지 마시고 여기서 하라는 대로 그냥 다 만드시면 됩니다. 그냥 한번 해볼게요. 자, 로그인 화면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은 이미 구글 계정이 이미 있을 수가 있죠. 선생님들은 다 있죠. 근데 만약에 계정이 없다면 계정 만들기를 클릭하고 개인용을 선택하세요. 라고 돼 있죠. 그러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인이 되어 있으니까 우측 상단에 이 구글 계정 이걸 한번 해볼게요. 자, 우측 상단에 이 점 9개 9닷 우측에 구글 계정 마크 요거를 눌렀습니다. 좌클릭했더니 계정 추가가 있죠. 네, 계정 추가 한번 눌러. 네, 그러면은 다른 계정으로 전환을 할 수도 있고 저는 지금 꽤 많아요. 근데 요 밑에 보면 계정 만들기라고 하나 있습니다. 계정 만들기. 요 계정 만들기를 좌클릭해서 굳이 다른 거 만들지 마시고 지금 개인 계정으로 만들 거예요. 개인용 좌클릭. 그냥 数달 되면은 손만 익숙해지면 그냥 맘대로 다 만들 수 있습니다. 성하고 이름 맘대로 쓰셔도 돼요. 그냥 해라고 할게요. 다음 그냥 막 넣으시면 됩니다. 2000년 1월 1일 성별 공개 안 함. 그냥 맘대로 넣어도 돼요. 주소 선택 이거 넣어도 되는데 지메일 주소 만들기 요걸로 해서 웬만하면 나의 아이디 내가 기억할 수 있는 아이디로 하면 좋겠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는 요 좌측에 있는 거 너무 간단해서 그냥 딱딱딱 안 했는데 자 4번 기본 정보 입력까지 했고요. 5번 지메일 주소 만들기는 자 구글이 추천해 주는 주소 대신에 내 지메일 주소 만들기를 하셔라. 기억하기 쉽게 이렇게 눌렀습니다. 그럼 주소를 넣으래요. 그럼 여러 가지 규칙이 있는데 이 밑에 써 있죠. 문자, 숫자, 마침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테스트 마침표도 된다고 했으니까 숫자 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101 이것도 있대요. 점 1023 네. 그리고 비밀번호를 넣어볼게요. 테스트 01 뭐 물음표 느낌표 그다음에 테스트 101 물음표 느낌표 이렇게 번호 넣고 자 다음 눌렀어요. 자, 복구 이메일 뭐 무언가를 넣어주면 좋습니다. 그럼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제 개인 메일을 넣을게요. 아무거나 넣어도 됩니다. 뭐 네이버 메일 넣어도 되고요. 건너뛰기 하셔도 상관없는데 복구 메일은 실제로 만들 때는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복구할 때 필요하니까. 다음 또 누르고요.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보고 천천히 따라오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다 됐고 다음 이렇게 눌렀어요. 그랬더니 뭐 동의함 이런 것들은 그냥 동의해야 되죠. 지금 몇 번 가느냐 복구 이메일 7번까지 했고 8번 정보 검토 및 약관 동의 이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쭉 다 읽어보시고 개인정보 보호 및 약관 한번 쭉 읽어보시고 약관 동의 자 요거까지 클릭하고 계정 만들기 하게 되면은 이제 테스트라고 하는 계정이 하나 나왔죠. 여기 복구 전화번호 추가하게 되면은 내 전화번호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계속 넣으라고 할 거예요. 이거 하면은 또 주소 넣어라. 이렇게 계속 뜰 겁니다. 굳이 다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약관 동의까지 끝났고 자 마지막으로 9번 동기와 사용 설정 화면에 나타나면 사용 버튼을 눌러 회원 가입을 완료합니다. 아까 안 떴는데 제 기억에는 안 떴던 것 같은데 일단 뭐 하라 설정하라 그렇게 하는 거 있으면 그냥 다 오케이 하고 넘어가시면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빨라요. 그렇게 해서 지금 후다다닥 해가지고 계정 만드는 것까지 자 크롬 설치하고 환경 설정까지 다 끝냈습니다. 제가 조금 빠르게 진행했는데 왼쪽에 있던 내용을 그냥 익숙해져 있으니까 그냥 제 손이 알아서 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 내용으로는 자, 스마트폰에서도 할 수 있는데 스마트폰에서는 구글의 각 서비스를 앱으로 설치해서 사용해야 편리하죠. 그렇죠?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스마트폰의 앱스토어. 자, 안드로이드는 플레이스토어가 있고, 아이폰은 앱스토어가 있어요. 여기서 자, 문서, 스프레드시트, 드라이브 이런 것들은 각각 앱을 다 설치를 해야 돼요. 스마트폰은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근데 PC에서는 그냥 돼요. 근데 선생님들께서 하실 때 스마트폰에서 앱을 깔 때 만약에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깝시다 라고 했었을 때 구글 스프레드시트라고 검색을 할 텐데 그때 이상한 것들이 뜰 거예요. 그때 이 구글 LLC라고 하는 게 있으면은 그게 정확한 거다. 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 잠시만요. 같은 경우에는, 네, 저는 앱스토어니까는 구글 앱스토어로 들어갈게요. 선생님들은 플레이스토어로 들어가겠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검색을 해서 이제 찾을 거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 가령 만약에 스프레드시트다, 뭐 구글 스프레드시트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하게 되면은, 자, 요거 뭔가 스프레드시트라고 되어 있지만 뭔가 좀 이상하죠. 네. 근데 구글 시트라고 되어 있는 거 보면 여기 구글이라고 되어 있죠. 이런 거에 현혹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광고 붙어 있는 거. 일단 첫 번째 거는 의심해 봐라. 그래서 요거를 눌러야 받기가 된다. 저는 이미 받아놨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요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항상 첫 번째 있는 게 광고일 수 있다. 이걸 좀 기억해 주시고요. 그 내용입니다. 요거 구글 마크가 있다는 거를 확인하고 찾으셔야 된다. 물론 PC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자, 여기 이제 중요한 거죠. 구글 계정 동기화하기. 동기화가 중요한 이유 해가지고 옛날에는 컴퓨터 바꾸거나 포맷하게 되면은 그 즐겨찾기 목록이 다 없어지는 경우가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상상도 못하지만. 근데 크롬은 동기화 기능이 있으면은 그런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북마크, 비밀번호, 설정 이게 그대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는 거를 설정을 한번 이것도 마무리 지을게요. 급하게 하지 않을게요. 지금 연산자는 사실 지금 구글 AI 모드가 나오면서 크게 의미는 없는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한번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크롬 브라우저 오른쪽 맨 위에 점 3개 더보기죠. 여기서 세로로 찍힌 맞춤 설정 및 제어라고 합니다. 무엇이냐? 요 크롬에 구글 들어와서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여기 점 3개 보이시죠? 여기 프로필 동그라미 구글 계정 위에 보면은 조그맣게 점 3개가 있습니다. 요 점 3개를 누르시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크롬 맞춤 설정 및 제어고요. 여기서 맨 밑으로 내려오시면 설정이 여기 있어요. 좌클릭. 그 다음에 이 설정 화면에서 우리가 이런 화면이 나오면 조금 거부감이 들잖아요. 그래서 잘 사용을 안 합니다. 요참에 한번 해보는 거죠. 동기화 사용 버튼이 보인다면 클릭해서 동기화를 켜주세요 라고 되어 있고 근데 저는 지금 동기화 버튼이 안 보여요. 왜냐? 지금 사용 중지밖에 안 보입니다. 이거 사용 중지를 한번 눌러볼게요. 자, 사용 중지를 눌렀더니 로그아웃이 돼버렸네. 저는 지금 동기화를 시켜놨기 때문에 이런 것이고 아까 거기에서 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용 중지가 아니라 동기화가 아까 떠 있겠죠. 마찬가지일 것 같기는 해요. 다시 로그인 하고 있고요. 자, 여기 우측 상단에 더보기 누르고 설정 들어간 다음에 여기 사용 중지가 있는데 여기 동기화 버튼이 있을 겁니다. 이 동기화를 누르게 되면 다 동기화가 된다.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 동기화가 뜨면은 그냥 사용을 누르셔라. 이걸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동기화 항목 관리약인데, 자, 동기화 및 구글 서비스 메뉴를 누르래요. 여기 보면은 동기화 및 구글 서비스라고 되어 있죠. 여기 지금. 그러면 동기화 및 구글 서비스 요거를 좌클릭해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어떤 항목들을 동기화할지 선택할 수 있어요. 자, 항목을 보게 되면 여기 북마크, 확장 프로그램, 방문 기록, 비밀번호, 뭐 이런 것들을 다 동기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필요한 항목을 켜고 끌 수 있고 설정은 그냥 바꾸는 즉시 저장 같은 거 없이 그냥 즉시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자, 로그인 허용하고 기능 및 성능 개선에 참여하고 검색 및 탐색 기능에다가 클릭하고 맞춤법 검사 할 것이고 추천 검색어 개선할 것이고 저는 웬만하면 그냥 하라는 거 다 하거든요. 이렇게 그냥 다 설정을 하게 되면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크게 문제 없으니까 그냥 하라고 하는 것들은 다 설정을 하게 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동기화 항목까지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자, 제가 조금 빨리 진행을 해서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을 텐데, 뭐 크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냥 여기서 있는 것들 그냥 그대로 따라한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요거까지 마무리 지을게요. 자, 다른 사람의 PC나 공용 PC에서는 무조건 시크릿 모드 쓰셔야 됩니다. 이거 중요하니까 짚고 넘어갈게요. 자, 카페나 도서관 같은 데 가면 공용 PC 있죠. 급하면은 다른 사람 노트북 쓸 수 있잖아요. 그때 구글로 로그인을 하고 그냥 꺼버리면은 그 사람은 여러분의 구글 계정을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 단축키. 요건 사실 기억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컨트롤 누르라고 하는데 제가 해볼게요. 여기서 컨트롤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바뀝니다. 근데 요거를 기억하기가 쉽지 않아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해도 되고 그냥 우리는 뭐 잘 모르겠으면 더보기 들어가야 되잖아요. 우측 상단에 점 3개 누르시고 밑으로 쭉 내려오게 되면 여기 세 번째 여기 새 시크릿 창이라고 있죠. 요거를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뜹니다. 여기도 보면은 단축키가 써 있어요. 여기 Shift, 이게 컨트롤 N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요걸로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시크릿 모드로 들어간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렸던 게 선생님들 유튜브 같은 거 알고리즘에 많이 타 있으니까 여기서 가령 유튜브.com 이렇게 들어가시게 되면은 알고리즘을 타지 않은 깨끗한 데로 들어간다. 여기에서 뭐 가령 구글 제미나이 이렇게 검색을 하게 되면은 지금부터 이제 알고리즘이 이렇게 타는 거죠. 그럼 여기다가 노트북 LM 선생님들의 알고리즘과 전혀 상관없이 깨끗하게 볼 수 있는 게 이렇게 시크릿 모드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로그인을 하고 들어가게 되면은 선생님 걸로 들어가게 되면은 따로 기록이 안 남고 로그아웃하고 나왔을 때 문제가 안 생긴다. 이 내용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냥 간단한 내용이었습니다. 꼭 남의 컴퓨터를 쓸 때는 시크릿 모드로 들어가셔야 된다. 그래야 로그인 정보가 남지 않습니다. 이 내용 말씀드리고요. 오늘 유정현 선생님 말씀드린 대로 제가 평소 같았으면 이제 요걸 하겠다고 02-3번 크롬과 구글 검색 엔진 제대로 쓰기 요걸 하겠다고 막 달렸을 텐데 요거는 그렇게 달릴 만한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요거 간단한 내용이거든요. 이 중에서 할 거는 사실은 요 파일 타입, 그 다음에 5번, 요거 점점, 그 다음에 뭐 점 2개, 큰 따옴표 2개, 이 정도만 쓸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사실 요것도 요새는 크게 의미가 없어서 요거는 저희가 다음 시간에 천천히 말씀을 드리면서 또 3장 넘어갈 때 그 전에 요거 한번 찍고 넘어가는 걸로 할게요. 2분 남았으니까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연산자 얘기를 하기 전에 연산자 얘기를 하기 전까지 요점 정리만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게요. 구글의 모든 데모는 크롬이다. 크롬 설치는 필수다. 그러니까는 네이버에 익숙하시고 네이버 웨일이나 마이크로소프트에 익숙하시더라도 구글을 배울 때는 구글 크롬을 사용하셨으면 좋겠다. 동기화는 편리함의 핵심입니다. 그냥 다 사용으로 다 설정하셔라. 그리고 다음 주에 뵐 거 검색은 스마트하게, 뭐 쉽게 말해서 구글 크롬 창에다가 따옴표 치고 뭐 연산자 사용법 따옴표 치면은 딱 그걸로 검색이 된다. 네, 다른 거 없이 파일 타입 하게 되면 파일 타입 콜론 PDF 하고 내용을 치면은 PDF로 된 PDF 파일이 있는 것만 검색이 된다. 이 내용이니까 간단하게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습 과제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나만의 크롬 꾸미기 다양하게 꾸밀 수 있으니까 선생님들이 한번 꾸미고 싶은 대로 천천히 시간 갖고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2번은 연산자에 관련된 내용이니까 다음 주에 한번 말씀드리고 이렇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까 보여드렸던 거 이렇게 퀴즈가 있으니까 방법적으로는 이 퀴즈를 먼저 풀어보고 수업을 듣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 퀴즈 정답도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서술형, 논술형 문제는 조금 오버한 것 같아요. 네. 심도 있게 하실 분들은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용어 정리는 꼭 보셔라. 요 얘기 아까 말씀드렸죠. 용어 정리까지. 그 다음에 김기옥 선생님의 질문 주신 거요. 구글 계정 여러 개 만들 때 전화번호 등 전화번호가 동일해도 무방한가요? 네, 전화번호 동일해도 당연히 그게 오히려 맞는 거고요. 사실은 전화번호를 등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까 저 하셨을 때 전화번호 등록 안 했죠. 가끔 그렇게 등록 안 하게끔도 나오고 일부러 등록을 하지 않고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네, 내 개인 번호도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네, 일단 이한선 선생님 손 드셨는데 잠시만요. 일단 10시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 나가는 내용으로서는 일단 여기까지 수업 내용을 마치고 말씀드린 대로 3절 그거 연산자 부분만 오늘 진행하지 못했는데 그 부분은 다음 주에 시작할 때 바로 진행하고 그 다음에 3장 넘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까지 수업을 마치고 오늘 수업 내용과 관계된 내용만 간단하게 한 10분 내로 질문 받고 답변 드리고 이렇게 진행을 할게요. 네, 이한선 선생님 말씀 주시죠. 혹시 다른 선생님들 기다리기 지루하시면은 단톡방에다가 이거 질문 치셔도 좋습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구글 채팅창에 쉬는 시간에 질문을 남겼는데 거의 안 보나요? 제가 스킵했나요? 카톡가 질문을. 잠시만요. 네네. 여기 우리 채팅창에다 남겨주셨네요. 그럼 저기 구글 미트에다가 다음에는 그 단톡방에 남겨주시면 되고요. 네. 일단 이북을 어떻게 PDF로 만드나요? 이거는 제가 말씀은 드릴게요. 말씀은 드리는데 일단 수업 내용에 있는 것부터 일단 할게요. 이거 내용이 조금 길거든요. 일단 수업 내용에 있는 것부터 말씀드리고 일단 원리만 설명드릴게요. 일단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북을 모니터 화면에 띄워요. 가령 예를 들면은 잠시만요. 제가 지금 띄워놨으면 할 것이고 띄워놨네요. 지금 이북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요거를 영상화를 시킵니다. 영상화를 시킨다는 게 뭐냐? 여기 목차를 들어가서 제일 처음 표지부터 이제 가볼게요. 자, 이 표지가 있죠? 그러면은 이제 제가 맥이라서 좀 다른데 윈도우를 쓰시는 선생님들은 게임 박스로 들어가면 돼요. 제가 이거 메모해놨다가 구글 AI 모드에다가 검색해가지고 드릴게요. 구글 AI 모드를 저번에 설명은 드렸는데 지금 모르는 선생님이 계시니까 구글 AI 모드로 해서 검색해가지고 제가 방법은 알려드리고요. 일단 맥북 기준으로 하게 되면 윈도우도 다 이거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범위를 지정해서 캡처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건 검색하면 바로 나오니까 검색해 드릴게요. 이렇게 범위를 지정하고 저는 이제 영상으로 선택한다는 게 이 키예요. 그렇게 하고서는 이제 기록을 누르게 되면 지금 이 화면이 녹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녹화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화면을 넘기는 거죠. 이렇게 지금 넘어가고 있는 게 보이시죠? 그럼 이게 영상으로 구워지는 겁니다. 이 자체는 캡처가 안 돼요. 교보나 알라딘이나 다 막아놨기 때문에. 이 왼쪽에 지금 보이는 건 제가 전자책에서 필기 기능이 있으니까 그냥 한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한 장 한 장 이렇게 영상을 굽습니다. 끝까지 했다고 칠게요. 뭐 한 장만 해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일단 영상을 스톱을 하게 되면은 이제 영상이 이제 원리를 이해하시면 돼요. 원리만 이해하시면 선생님들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여기에 다운로드에 이 화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아까 사이즈를 맞춰놓고 이걸 영상으로 구운 거죠. 그럼 이게 영상이면은 이제 그 저작권 보호를 위한 그게 소용이 없게 된 거죠. 그걸 무력화시킨 거죠. 요걸 가지고 이제 영상은 정지가 되잖아요. 그럼 정지가 되었을 때 그냥 요거를 캡처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자, 마찬가지로 이렇게 잡아놓고 이렇게 방향을 잡아놓고 이제 스크립트 4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것도 검색하면 바로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엔터 누르면 캡처가 됩니다. 그냥 이 과정의 반복이에요. 이렇게 해서 다음 거 누르고 저는 이제 뭐 1초 단위로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했다. 그러면 또 다시 캡처 단축키로 저는 했죠. 그 다음에 엔터 누르고 그 다음에 또 플레이 시킨 다음에 스페이스바 눌러서 다시 멈추고 다시 단축키로 엔터 누르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되면은 이제 추가된 날짜를 이제 역순으로 바꾸게 되면은 지금 보이시나요? 우측 상단에 보면 제가 캡처한 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고요.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걸 가지고 전체를 잡고 우클릭해서 그냥 PDF 생성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PDF가 나옵니다. 원리는 영상으로 만들어라, 영상으로 된 거를 캡처해라, 그리고 그거를 다 잡아놓고 PDF 변환해라. 이렇게 3단계로 넘어가는 거고요. 그건 제가 구글 AI 모드 검색으로 해가지고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PDF 파일은 제가 드릴 거예요. 자, 요거는 별도 따로 시간을 갖고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은 지금은
해당되는 내용으로 좀 질문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 내용 중에서 말씀 주시면 좋고요. 마지막 선생님, 오늘 구글 크롬 설치하고 그 계정 만드는 거 하셨잖아요. 네. 근데 크롬 설치하기 전에 구글 프로그램 자체가 없으면은 그 구글 프로그램은 또 어떻게 설치하나요? 개념 자체가 우리 아까 설치가 아니라 접속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인터넷만 되면 가령 그냥 브라우저는 다 설치가 되어 있고 선생님들은 지금 엣지가 기본으로 깔려 있습니다. 네, 맞아요. 네, 엣지가 깔려 있죠. 엣지에서 그러면 구글로 들어가나요? 아니죠. 아까 그 크롬 URL 있잖아요. 그냥 여기서 검색하면 됩니다. 그냥 구글 크롬. 그냥 구글 크롬 이렇게 쳐요? 그쵸. 지금 제가 무심코 첫 번째 거를 눌러서 당했죠. 첫 번째 거 누르면 당합니다. 자, 크롬 브라우저 맞나?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죠. 저는 이렇게 했어요. 구글 들어가고 나서 그 다음에 또 크롬 들어가서 다운로드 이렇게 했는데. 그냥 구글 집이 있고 그 집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인터넷에다가 주소를 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네네. 그 주소를 치면 우리는 구글이라는 집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다운로드는 크롬 이게 다운로드를 받긴 받아야 되네요. 웹 브라우저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단은 윈도우에는 크롬 브라우저가 기본 안 깔려 있는 걸로 알고 있기는. 다운로드 받아야 돼요. 네네. 이런 식으로 받으면 되고 다른 맥 같은 거는 이미 다 기본빵 깔려 있어요. 아무래도 미국 거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요것만 설치하고 나머지는 그냥 다 접속의 개념입니다. 그럼 바로 이제 구글 크롬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저는 구글 프로그램을 깔고 나서 그렇게 해야 되는 그건 아니죠. 그냥 구글은 그냥 구글 치고 들어가면 되는 것이고 크롬도 그냥 크롬 쳐도 되네요. 네, 크롬 쳐도 되는 것이고. 근데 일일이 계속 크롬 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운로드를 받으면 그렇죠. 바로 클릭하면 되니까. 운영 체제이기 때문에 요거는 설치가 맞고 요런 거 운영 체제 외에는 다 접속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아까 제가 ROI 말씀드려가지고 질문을 주신 선생님이 있는데 ROI는 검색하면 Return of Invest인데 맞나요? 투자 대비 효용이니까 네, ROI가 맞겠죠? 투자 대비 효용으로 이제 엣지를 안 쓰다 버릇하니까 보는 것만으로도 조금 이질감이 나타나시네요. 그래서 자 시간 제가 원래 허남식 선생님은 한 10분 정도에서 마무리 절하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너무 오래 끌면은 사실 저도 부담인 건 알거든요. 학습할 때도 부담되고 요거를 마지막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따가 AI 모드로 검색하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라고 했기 때문에 요거까지는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뭔 말이냐 잠시만요. 익숙한 창으로 좀 갈게요. 또 끝날 때 되니까 또 마음이 급해지네요. 자, 잘 모르겠으면 우리가 구글닷컴은 다 알잖아요. 그냥 저 G만 쳐도 구글닷컴이 나오잖아요. 여기다가 AI/에서는 뭐 딴 거 안 쳤어요. 그러면은 이게 AI 모드가 되는 것이고 요것도 복잡하잖아요. 네, 복잡하잖아요. 그럼 일단 구글닷컴으로는 다 들어오실 수가 있잖아요. 심플하게 구글닷컴 이렇게 들어오셔가지고 제일 우측에 보면은 AI 모드라고 있죠. 자, 요거를 누릅니다. 이제 앞으로는 요거를 기본 페이지로 설정을 하고 아주 쉽게 하는 방법은 그냥 다 모르겠다 그러면은 여기 북마크바 여기다가 우클릭한 다음에 페이지 추가 있죠? 여기서 우클릭하고 페이지 추가 누르게 되면은 구글 검색 이렇게 돼 있어요. AI 모드 이렇게 해놓고 저장 누르면은 이제 여기 떴습니다. 이걸 이제 어디 폴더에다 집어넣어도 되고요. 자, 일단 여기다가 제미나이에 검색하듯이 그냥 자연어로 검색하시면 이제 됩니다. 구글로 갈게요. 자, 구글닷컴하고 구글 검색 모드하고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여기다가 윈도우 노트북에서 화면 녹화하는 방법, 교재 형식으로 아주 자세하게 알려줘. 뭐 아주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저는 제일 보기 쉽더라고요. 교재 형식으로. 근데 윈도우 노트북에서 화면 녹화하는 방법 알려줘라고 해도 됩니다. 그러면은 화면 녹화의 개념 해가지고 개념도 알려주네요. 그 다음에 캡처 도구를 이용해서 이렇게 해라 라고 하면서 좀 얘기가 나와요. 뭐 윈도우 Shift R을 누릅니다. 메뉴를 열고 검색창에 캡처 도구를 합니다. 방법이 두 개가 있네요. 네. 자, 녹화 영역 설정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됩니다. 그 다음에 3과 또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대요. 근데 저는 이렇게 했었어요. 이것도 쉬워가지고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됩니다.
엑스박스 게임바를 실행합니다. 자, 녹화하고 싶은 프로그램을 활성화한 상태에서 윈도우하고 G키를 누르세요. 그럼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요 밑에 거를 하나, 둘, 세 개를 하게 되면은 됩니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요거를 그냥 저도 이 모든 걸 다 기억하지 못하거든요. 이제 윈도우는 안 써봐가지고 이제 거의 모르는데 이렇게 검색해서 하라는 대로 그대로 따라해요. 아, 외부 프로그램 쓰는 것도 나오네요. 요거 OBS 많이 쓰고요. 반디캠도 많이 쓰고 오캠이라는 것도 많이 쓰죠. 외부 프로그램으로 더 추천해줘 이렇게 나와도 되는 것이고요. 일단 제가 요거를 AI 모드 검색에서 제일 밑에 보면은 여기 공유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이 공유하기 버튼을 눌러서 링크 복사 나오죠. 링크 복사 해가지고 선생님들 그 단톡방에다가 제가 공유를 했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 팀 채팅방에다가 올린 거를 한번 눌러보시면은 제가 보고 있는 화면이 나올 거고요. 아까 여쭤보신 선생님 있었죠? 잠깐만요, 선생님. 공유하기가 어디에 있었어요? 아, 공유하기요? 네. 여기 지금 보면은 쭉 나오고 맨 밑에 보면은 네. 여기에 위로 화살표 있잖아요. 따봉 한번 눌러주시고 요 공유하기 누르게 되면은 링크가 나옵니다. 공유하기가 안 보이는데. 혹시 요거 새로 고침 한번 눌러봐 주시고요. 개인용으로 들어오신 거 맞죠? 네네, 안 보이는데요? AI 모드 검색으로 들어오신 거는 맞죠? 네. 네, AI 모드에서 무언가를 검색하시고 제일 밑으로 내리시면 AI 대답에는 오류가 있습니다. 오류가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뜨죠. 요건 나옵니까? 선생님, 잠시만요. 요거 네. 아니, 저 똑같은 거 물어봐요. 저도 안 보여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주신 링크 네. 주소를 클릭하니까 네. 클릭해서 들어갔는데 공유는 안 보이고 손가락 2개만 보여요. 공유하기가 안 나오고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죠. 자, 이거 우리 이제 학습 원리 배우는 거잖아요. 자, 요게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갈게요. 죄송합니다. 요거를 캡처를 합니다, 그냥. 자, 요거 캡처했어요. 그리고 그냥 얘한테 다 물어봐야 돼요, 그냥. 뭘 봐야 되는 것까지도 물어보자라고 우리가 약속을 했잖아요. 넣고 여기서 공유하기 버튼이 없는 경우가 있어. 우리는 AI를 인격화해서 그럼 내 옆에 사람이 있다 치고 이렇게 한번 그냥 물어봅니다. 있대요. 그리고 지금 AI 모드가 없으신 선생님도 아마 있으실 거예요. 아직 설치가 아직까지 거기까지 접근이 안 되신 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내용을 보니까 플랫폼 또는 서비스의 기능 설계 있고 콘텐츠 접근 권한 보안 설정, 업데이트 문제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브라우저의 설정 문제인데 스크린 타임이나 컨텐츠 제한 설정, 컨텐츠의 문제는 없을 것이고 자, 해결 방법이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요것들을 다 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일단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거는 페이지 새로 고침 해보자. 안 되면 껐다 켜보자 라고 했고 아니면 다른 구글 계정으로 들어가서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아요. 네, 선생님 공유해서 새로 고치면서 공유돼서 올렸어요. 링크를 올려봤어요. 선생님도 이제 공유하기가 떴어요? 저희 윈도우에서 공유하기가 모양이 다른 것 같거든요. 네. 네, 이런 지금 모양이 제가 캡처해서 아니고요. 올렸는데 한번 봐주시겠어요? 네. 모양이 틀려요. 이렇게 맞아요. 네, 됐어요. 이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쉐어해가지고 제가 카톡에다 올려봤어요. 알겠습니다. 네. 우리는 뭐로 가든 서울만 가면 되고, 지금 AI 모드 검색이 나왔는데, 그냥 내가 궁금한 게 있으면 AI 모드 검색을 키고, 내 옆에 사람한테 물어본다 생각하고, 그냥 얘기를 하면 된다. 이게 그냥 원리의 핵심인 거죠. 네. 유정현 선생님도 공유되는 걸로 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 ROI는 여기 나왔으니까 ROI 내용도 공유 링크 복사해가지고, ROI도 공유 드리고 사실 뭐 지금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냥 나왔던 얘기라서 이제 질문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한 거고 오늘 이슈도 있었고 일단 너무 내용이 길어지게 되면은 또 나중에 보시는 분들 이거 수업을 안 들으시는 분들은 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 추가로 오늘 수업 내용 중에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핵심만 카톡방에 남겨주시면은 제가 정리해가지고 내일 중으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꼭 요거는 확인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내용이 있으실까요? 네. 그러면 없으시면은 아쉬운 것들은 단톡방에 남겨주시고 혹시나 오늘 배운 거를 써먹고 싶으시잖아요. 그러면은 구글 AI 모드 검색에서
얘가 코치다 생각하고 그냥 얘한테 이거 눌러놓고 컨트롤 H 눌러서 마이크 켜고 그냥 주저리 계속 떠들면 됩니다. 오타나도 상관없으니까. 화면 캡처해서 보여주고 얘기해도 되고요. 일단 당분간은 AI 모드 검색 한 일주일 동안 되게 열심히 한번 써보죠. 어디까지 기능이 되는지. 나온 지 이제 한 열흘밖에 안 됐으니까. 네. 네. 나 오늘 오리엔테이션에서는 실전주 AI 수업에 대해 이야기할 거고 구글 활용법으로 8회에 걸쳐 업무 효율을 10배 올리는 방법을 배울 거예요. 수업은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8시부터 10시까지 구글 미트를 통해 진행되며 학습 목표는 작업 시간을 줄이고 퀄리티를 높이는 거예요. 대상 수강생은 시니어, 직장인, 1인 사업가 등 다양한 사람들로 오늘은 스마트워크의 시작과 구글 AI의 생태계에 대해 얘기할 예정이에요. 첫 수업에서는 구글 크롬 환경 설정과 함께 구글의 다양한 도구들인 지메일, 구글 킵, 구글 포토 등을 배울 예정이에요. 이번 수업에서는 구글 시트, 캘린더, 미트, 폼, 사이트 제작 도구인 구글 사이트를 다룰 예정이에요. 수업 진행은 8회차까지 계획 중이며 간편하게 진행하되 시간 관리에 유의할 것이라고 강조했어요. 평가는 과제 피드백과 동료 피드백 등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고 했고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 우수 수강생 자격증 준비 과정도 더 챙길 거라고 해요. 구글 계정과 필요 도구를 갖춘 후 이 수업에는 복수의 화면이 필요할 것 같고 추가적으로 TV 연결을 권장했어요. 마지막으로 교재는 EBO OKU로 준비하라고 추천하면서 PDF 활용도 할 수 있다고 전했어요. 이번 수업에서는 구글 활용법 책을 전자책으로 구매해달라는 부탁이 있었고 수업 중에도 자료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해요. 교재 관련해 오늘 2장까지 강의할 예정이며 수업용 교재는 따로 배포된다고 해요. 구글 독서 및 간단한 문서 편집 프로그램을 통해 업무 효율을 높이고 구글 공인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한다고 해요. 이번 과정을 통해 구글 AI 생태계를 배우고 다양한 콘텐츠를 만드는 방법을 익힐 수 있을 것이라 했어요. 구글 원 AI 프리미엄 요금제도 추천하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어요. 모든 강의는 녹화되고 요약지도 제공될 거라고 하니 복습하기 좋을 것 같아. 올해 수업은 총 4회에 걸쳐 기초를 다진다고 하니 기초부터 잘 준비하자고 하네요. 스마트 워킹에 대해 설명하면서 기본적으로 구글의 다양한 서비스를 활용하고 설정할 거라고 얘기해요. 4회 동안 구글 킵으로 데이터를 정리하고 통합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다짐하고 첫 번째 주제인 스마트 워킹을 시작하겠다고 해요. 학생들이 강의 시간과 흐름에 대해 고민하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효율적으로 잘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전자책 구독 서비스에 문제가 발생했다며 질문을 던지는 모습으로 대화가 이어질 것 같아요. 어떤 PC에서 보안 문제로 프로그램 다운이 안 돼서 종이책으로 다시 구입한 이야기야. 오늘 회의에서는 스마트 워킹에 관한 내용으로 기존의 업무 방식과 클라우드 기반 차이에 대해서 설명할 예정이야. 스마트 워킹 도입을 위한 핵심 요소와 변화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할 거라고 알려주셨어. 이런 스마트 워크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실무자들의 반응을 분석하고 중요한 5가지 요소를 공유할 거예요. 우리에게 익숙한 구글 문서와 구글 AI 도구들을 활용하는 방법을 간단히 알려줄 수 있는 큰 그림을 볼 거예요. 중요한 개념들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하고 이해가 어려운 용어는 정리된 리스트로 참고하라고 했어요. 클라우드 서비스는 가상의 컴퓨터를 빌려 쓴다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좋고 스마트워크는 시간과 장소에 얽매이지 않고 효율적으로 일하는 거라고 설명했어요. 스마트워킹과 구글 AI를 배우고 인프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애자일 방식을 통해 기민하게 일하는 문화를 만들자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오늘은 스마트워크의 변화와 구글 도구 활용 전략에 대해 설명할 거고 2025년 디지털 트랜스포밍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풀어갈 예정이에요. AX 시대에 접어들며 AI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핵심 주제는 스마트워크의 필요성과 관련된 내용이야. 스마트워크는 시간과 장소에 얽매이지 않고 효율적으로 일하는 새로운 업무 방식으로 2025년을 기점으로 변화가 가속화될 것 같아. 스마트워크를 위해선 인식 개선, 시스템 인프라 전환, 프로세스 혁신 등이 필요하고 경영진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 처음 하는 것보다 아예 안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분위기에서 클라우드 인프라로의 전환이 중요한데 온프레미스는 물리적 공간이라는 걸 알면 돼요. 구글 워크스페이스 같은 클라우드 협업 도구를 도입하고 복잡한 프로세스를 디지털화하고 실시간화해서 애자일하게 일해야죠. 일할 환경도 중요해서 요즘은 개방형 협업 공간에서 스마트하게 일하고 경영진의 의지가 정말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하네요.
스마트 워크를 실현하려면 비용과 인력 지원이 필요하고 경영진이 솔선수범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라는 말입니다. 스마트 워크가 점점 더 대세가 되고 있는데 이는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조직 문화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요소라고 해요. 클라우드 기반 업무 혁신은 언제 어디서나 접근 가능하게 해주고 유연하며 확장성이 높은 업무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해줘요. 대한항공은 구글 워크스페이스를 도입해서 동시에 문서 작업이 가능해지고 커뮤니케이션도 매우 효율적으로 바뀌었다고 해요. 클라우드 도입 후에는 IT 운영비 절감, AI 데이터 효용 상승 등 여러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했다고 하네요. 구글 워크스페이스는 협업을 위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통합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죠. 구글 워크스페이스를 사용하면 무제한 클라우드 저장이 가능하고 팀과 실시간으로 협업할 수 있다. 클라우드 서비스 덕분에 언제 어디서나 같은 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고 다양한 앱이 통합된 하나의 플랫폼에서 모든 작업을 할 수 있다. 구글 문서, 구글 드라이브, 화상 회의 기능 등을 통해 팀원들이 함께 작업하고 소통할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카카오톡에 익숙해져 있다. 스마트워크 도입의 첫 단계는 경영진의 의지이며 기업 수준에서는 보안과 권한 설정이 중요해 구글의 보안 시스템이 신뢰할 수 있다. 대기업들이 오류를 범했지만 큰 피해는 없었고 구글은 보안에서 가장 강력하다는 관점을 이야기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의 핵심은 스마트워크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구글 활용법을 배워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질문 세션에서는 구글 드라이브와 구글 챗 사용에 대한 의견들이 오갔고 직원들이 새로운 시스템에 도전하는 것에 대한 저항감도 언급됐습니다. 파일 관리에 있어 레이블링 개념을 소개하며 파라 시스템을 통해 폴더를 관리하는 방법도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태그를 통해 파일과 폴더를 관리하는 방식이 라벨 관리로 쉬워졌다. 예전에 폴더 관리가 복잡했던 것에 비해 이제는 구글 드라이브에서 검색이 훨씬 간편해졌다. 리마인드 필요하지만 교재 내용은 간단히 정리하면 되며 폰트 관련 점도 고려해야 한다. 서버와 클라이언트 개념은 식당에서의 고객과 웨이터로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주방처럼 서버를 빌려 쓰는 시대가 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전처럼 서버를 사는 게 아니라 아마존 같은 회사에서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서버를 공유해서 쓴다는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업무 방식이 변화하고 있고 이제는 구글 문서처럼 웹에 로그인해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시대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요. 스마트워크는 단순히 웹에서 일하는 게 아니라 여러 중요한 요소들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스마트워크가 회사에 자리 잡으려면 5가지 요소가 중요한데 개인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해요. 업무 방식을 변화시키기 위해 인프라와 프로세스를 바꿔야 하며 이를 위해 물리적 공간과 경영진의 의지 또한 필요하다고 강조해요. 구글의 다양한 서비스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공되며 기본적인 도구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해요. AI 프리미엄 요금제를 이용하면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이 추가된다고 언급하며 구글 서비스를 시연할 준비를 해요. 구글의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 특히 스마트폰 픽셀과 스마트 렌즈를 설명하면서 구글의 앱과 비즈니스 도구에 대해 언급했어요. 구글의 모든 서비스는 무료로 사용 가능하고 클라우드 기반으로 동기화되며 설치 없이 웹에서 바로 쓸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어. 스마트워크는 기술의 도입뿐만 아니라 일하는 문화를 바꾸는 것이고 구글이 그 시작에 가장 적합한 친구라고 도전적으로 얘기했어. 잠시 쉬고 난 후 퀴즈와 주요 용어 정리를 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번 수업에선 구글 노트북 LM과 관련된 내용을 다룰 예정이니까 편하게 따라오면 돼요. PDF 파일로 교재를 확인할 수 있고 필요한 링크는 채팅으로 드렸으니 참고하세요. 구글 노트북 LM에 업데이트된 내용을 보여주고 검색하는 방법도 설명할 거예요. 여기서 소스를 넣고 새로 만들며 화면이 바뀌는 과정을 설명해요. 템플릿을 사용해 소스를 입력하고 다양한 기능을 활성화하는 방법도 알려줘요. 마인드맵이나 보고서 등 여러 기능을 점검하며 학습 가이드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해요. AI 오디오 오버뷰와 동영상 계열을 통해 정보를 어떻게 생성하는지 간단히 설명해요. 먼저 필요한 것들을 정리한 학습 가이드를 확인해 보세요. 스터디 가이드와 학습 가이드를 눌러서 퀴즈를 풀면 문맥 이해에 도움이 될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학습하는 것은 패러다임의 변화를 의미하며 주어진 파일 하나로 모든 자료를 활용할 수 있어요. 마인드맵을 사용하면 정보가 정리되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마인드맵에서 패널을 펼치고 내용을 다운로드하면 PNG 파일로 저장돼요. 다운받은 내용을 가지고 복습할 때는 키워드만 정리하면
모든 예습과 복습이 가능하다고 말해요. 마인드맵을 사용하려면 노트북 LM에서 진행하는 게 좋고 구글 계정을 이용해 작업할 수 있다고 해요. PDF 편집 불가능한 상황에서 구글 크롬을 통해 여러 작업을 진행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어요. 선생님들이 구글 크롬 설치 후 동기화 기능과 검색 연산자를 활용하여 작업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울 건데요. 오늘 수업에서는 크롬 브라우저를 설치하고 새로운 구글 계정을 만드는 방법을 배우고 과거에 비해 검색 연산자의 중요성이 줄어든 점도 언급했어요. 구글 계정은 구글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만능 열쇠 같은 거라서 매일 계정부터 만들고 동기화를 배우게 돼요. 동기화를 통해서 PC와 스마트폰에서 북마크, 패스워드 등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어요. 검색 시 연산자 기능을 통해 더 고급 검색이 가능하고 시크릿 모드는 다른 사람의 기기에서 로그인을 할 때 반드시 사용해야 해요. 이제 PDF 파일로 넘어가서 필요한 내용을 진행할 건데 선생님들은 다른 화면에서 확인하면 좋겠어요. 구글 크롬 설치 파일 다운로드 방법을 설명할 건데 링크를 통해 직접 들어가서 다운받으면 돼요. 설치가 완료되면 다운로드한 파일을 클릭해주면 자동으로 설치가 진행돼요. 설치가 진행되며 구글 크롬이 문제 생기면 업그레이드 하거나 수동으로 다운로드 하라는 설명이 있어요. 구글 계정 만들기를 두려워하는 분들을 위해 계정을 간단히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줍니다. 로그인 후 계정 추가, 새로운 개인 계정 만드는 과정을 상세히 설명하며 기억하기 쉬운 아이디 설정을 강조해요. 비밀번호와 복구 이메일 설정 단계 등을 안내하며 복구 이메일은 꼭 만드는 게 좋다는 팁을 주고 있어요. 계정 만들기 과정은 간단하며 화면을 보고 따라하면 쉽게 할 수 있어요. 복구 이메일과 전화번호 입력 후 각 약관을 동의하고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면 계정이 만들어져요. 스마트폰에서도 구글 앱을 설치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지만 PC에서는 별도의 설치 없이 사용할 수 있어 더 편리해요. 앱 다운로드 시에는 신뢰할 수 있는 구글 LLC 앱을 확인해야 하며 광고에 주의해야 해요. 구글 마크가 있는 앱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잊지 마세요. 구글 계정 동기화는 컴퓨터를 변경하거나 포맷할 때 즐겨찾기가 사라지는 걱정을 덜어줍니다. 크롬 브라우저의 오른쪽 상단에서 동기화를 설정하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 간단히 버튼을 눌러주면 됩니다. 동기화 항목을 관리하면서 앱, 북마크, 비밀번호 등을 선택적으로 동기화할 수 있고 설정은 즉시 반영됩니다. 시크릿 모드를 사용하면 다른 사람의 PC에서도 안전하게 구글 로그인을 할 수 있어요. CTRL-SHIFTN 단축키를 이용하면 시크릿 모드로 쉽게 들어갈 수 있고 우측 상단의 메뉴에서 선택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시크릿 모드에서 검색하면 개인정보가 남지 않고 알고리즘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오늘 수업에서 구글 크롬 사용법과 연산자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다루고 마무리하겠다는 내용이에요. 구글 크롬 설치는 필수이며 효율적인 검색을 위한 간단한 연산자 사용법도 소개했어요. 다음 주에는 연산자에 대한 더 깊은 내용을 다루고 퀴즈와 용어 정리를 강조할 예정이에요. 수업이 끝나기 전에 질문 시간을 가지며 궁금한 점은 개인 메시지로도 가능하다고 했어요. 채팅창에 질문을 남기고 이북을 PDF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 설명할 거예요. 저는 우선 수업 내용에 따라 원리부터 설명하면서 이북을 화면에 띄우는 방법을 보여줄게요. 이제 목차에서 초반 표시를 찾아서 각 프로그램에 따라 캡처하는 방법을 알려줄 거예요. 윈도우 사용자도 가능하니 각 기능을 활용해 화면을 녹화하고 결과를 영상으로 저장하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결국 이렇게 캡처한 화면을 영상으로 만들면 저작권 보호도 무력화하게 되며 마지막에는 캡처하는 과정도 반복해 알려줄게요. 이 수업에서는 화면 캡처, PDF 생성 및 구글 크롬 설치 방법을 설명하고 있어요. 영상에서 캡처한 내용을 정리해 PDF로 만드는 과정과 그 원리를 3단계로 나누어 설명하네요. 구글 프로그램이 없을 땐 인터넷 브라우저에서 구글 크롬을 검색하여 쉽게 설치할 수 있다고 알려줘요. 윈도우에는 기본적으로 크롬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다운로드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구글과 크롬은 각각 검색하고 들어가면 되니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정리하네요. 운영체제는 설치와 관련이 있고 접속 개념으로 이해하면 된다며 ROI에 대해서도 설명했어요.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며 AI 모드 검색 방법을 보여주겠다고 하고 구글 사이트에 접속하는 법을 설명했어요. 구글에서 AI 모드로 설정하는 방법과 페이지 추가하는 방법을 쉽게 알려주고 화면 녹화 방법도 소개했어요. 윈도우에서 화면 녹화를 하는 방법과
캡처 도구 사용법에 대해 2가지 방법을 설명했어요. 요즘 프로그램 사용하는 방법을 대충 설명하면서 OBS, 반디캠, 오캠 같은 외부 프로그램을 추천했어. AI 모드에서 링크 공유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선생님들이 공유 버튼이 안 보인다고 하니까 새로 고침하라고 했어. 사람들이 AI 모드에 접근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말하며 문제 해결 방법 몇 가지를 제안했어. 선생님과 함께 파일 공유와 새로 고침에 대해 이야기하고 링크를 공유했어요. AI 모드 검색 기능을 사용하여 질문하고 대답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했어요. 수업 내용에 궁금한 점이 있으면 카톡으로 남겨달라고 하고 AI 모드 검색을 열심히 써보자고 다짐했어요.